챕터 10에서, 그러니까 토마스 캘큘러스 챕터 10에서부터 15까지를 커버했고요. 16장은 진짜 본격적인 뭐 다이버전스하고 컬하고 나오는 벡터 캘큘러스라서 안 했어요. 예, 여기 다 써놨네요. 10에서 15까지 커버했고 16은 어려워서 안 했고 필요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에서 9는 고등학교 내용이라서 근데 모르는 것도 있으실 수 있지만 안 했고요. 여기만 했고요. 그 10장에서 이제 시퀀스하고 시리즈를 먼저 다루는데, 이제 그게 컨버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이제 저번에는 입실론 델타만 했는데 입실론 델타 말고 입실론 n이 있어요. 비슷한 버전으로. 어려워서 색깔 요걸로 해놨고요.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미를 제가 좀 자세히 어쨌든 설명을 해놨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 디폴트는 노란색인데 책 PDF 참 기왕 된 김에 여기 PDF 제가 이거 바꿔치기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는데 지금 아마 이거 바꿔치기 한 걸로 알고, 요것도 다운 받으세요. 요거 6번 저 파일을 제가 보여드리면 그게 제가 보고 있는 이거거든요. 요건데 10장부터 이제 보기 시작을 하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 뭐 분홍색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만 읽으면 기본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읽기엔 너무 많잖아요. 보시다시피 책 페이지가 1210페이지라 다 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해서 이제 강의 보면서 읽으시면 된다 해갖고 이제 쭉 해놓은 거고요. 그거를 해놨고,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카피라고 돼 있는 건 다 그거예요. 네, 해서 계속 업데이트 합니다. 이거 바뀔 때마다. 아무튼 그런 식이고, 일로 다시 돌아와서 일단 여기로 와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노란색은 다 디폴트인데 분홍색으로 한 거는 좀 어드밴스드라서 아예 스킵을 하셔도 좋은 거고, 주황색은 스킵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a little bit 어드밴스드이긴 한데 보시면 좋고 뭐 안 보셔도 상관은 없고 정도의 느낌이고요. 그래서 근데 주황색은 잘 없어요. 거의 노란색이 대부분 90 뭐 몇 프로고, 얘는 거의 둘 다 없어서 이거 이슈앤 델타 나온 거에 해서 이제 그때 했던 것 뿐이고요. 이제 뭐 리미트에 제가 이제 여기서 아마 극한 얘기하면서 어딘가 써 있을 텐데 그거는 나오면서 이제 보면서 하죠. 그래서 리미트 an 플러스 bn 하면 이제 당연히 쪼개지는 그런 성질들 당연히 있고, 증명은 이제 입실론 n 같은 걸로 증명해야 되고, 샌드위치 정리 다 아시겠지만 an하고 cn, bn, cn이 요 순서라고 할 때 양쪽 끝이 l로 수렴하면 가운데 것도 l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근데 등호가 심지어 빠져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y는 x분의 1, y는 마이너스 x분의 1 해갖고 확실히 얘네가 다 크지만 시퀀스라서 다 0으로 수렴하는 그런 예를 제가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ntinuous function theorem 해갖고, 저는 이제 continuous라는 거가 이제 고등학교 정의를 잘 생각해 보시면 at a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fa다. 이게 정의인데 하려면 세 가지 따져야 되잖아요. 일단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극한값이 존재하며 그 둘이가 같을 때. 근데 이렇게 적는 걸 전 싫어하고 이 fa를 리미트 굳이 x는 a로 갈 때 x라고 써가지고, 그럼 어떤 의미가 살아나냐면 연속함수를 리미트는 뚫고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 좋게 뚫고 들어가는데 연속이 아닐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연속함수면 적어도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뭐 함수의 극한이든 수열의 극한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하는 걸 좀 테크니컬한 부분도 다 웬만한 건 다뤘어요. 그래서 리미트 n분의 ln, 자연 로그는 ln으로 쓰고 상형 로그는 로그 10인데 10 빼고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쓰는 로그 2는 LG로도 쓰는데, 사실은 이거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어느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로그가 무조건 자연 로그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문맥상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저희는 아직 로우 레벨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 고등학교 교육 맞춰서 썼고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무한대로 가는 건 맞는데 y는 x에 비해서 로그는 굉장히 느리게 무한대로 가서, 내가 심지어 y는 x뿐만 아니라 루트 x 같은 그런 걸 해도 걔네보다 훨씬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의 부정형인데, 부정형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이제 0분의 0이라고 보통 읽는데 사실은 무한대고 무한소하고 0은 다르죠. 정확하게는 무한소분의 무한소 꼴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0분의 0이라고 읽을게요. 문맥상 알아들으시고, 1의 무한대승의 가장 대표, 이것도 진짜 1이 아니에요. 1 플러스 무한소인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2의 정이었고,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로그 함수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컴플렉시티를 n 스퀘어에서 n 로그 n으로 떨어뜨린다는 게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러니까 n의 1.001승보다도 더 거의 1승에 가깝게, 근데 1승보다는 크게, 그러니까 확 떨어뜨린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알파를 0보다 큰 걸 뭘 가져오더라도 얘는 리미트 0으로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n제곱근 루트 n해서 이것도 1로 가고, 근데 이거 사실은 로그 취해보면
ln이 컨티뉴어스 펑션인 것 때문에 0인 거랑 사실 동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n 대신에 x로 바꿔서 x가 0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 계산기에서 어떤 임의의 숫자로 시작해갖고 계속 거듭제곱금 씌우면은 그러니까 1보다 큰 걸 가져오면 1로 작아지면서 수렴하고 1보다 작은 걸 가져오면 커지면서 1로 수렴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0으로 가는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2의 정의를 활용해갖고 2x로 가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n 팩토리얼하고 지수함수도 엄청나게 크게 빨리 증가하는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팩토리얼은 사실은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이제 똑같은 걸 계속 n번 곱하는 거인 반면에 초반에는 그거에 지지만 얘가 어느 숫자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팩토리얼이 이겨요. 예. 그래서 이기는 거한테 당해가지고 얘 0으로 가는데 그거의 비헤이비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포뮬러는 스털링 포뮬러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깊어서 설명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운디드 모노톤 펑션. 사실 그러니까 AI에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일단 추려서 하긴 하던데 수학에서 중요한 것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게 수렴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바운디드 모노톤이면 되게 모노토닉이라고 책에는 돼 있는데 저는 그냥 모노톤이 더 편해서 이렇게 썼고요. 바운디드 하면 그러니까 닫혀 있는 건 아니고 유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바운디드 어버브 하면은 얘가 이제 m이 있어갖고 위쪽으로 막혀 있는 거, 아래쪽으로 막혀 있으면 바운디드 빌로우, 두 개 다 돼 있으면 그건 바운디드. 모노톤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멈출 수는 있는데 계속 어쨌든 멈출 수도 있지만 계속 증가만 해야 되고 감소하기 시작하면 계속 감소해야 되고 그래서 용어를 쓰는 사람에 따라서 increasing은 strictly increasing 하고 이제 증가하다가 멈출 수 있는 건 non-decreasing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increasing 하면은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버리고 strictly decreasing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책을 쫓아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바운디드고 모노톤이고 그런 그러니까 모노톤은 이제 모노톤 디크리징하고 모노톤 인크리징 두 개 합쳐서 모노톤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막혀 있고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가만 해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 컨버지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퍼 바운드를 설렁설렁 잡았을 수가 있어서 딱 핏하게 리스트 어퍼 바운드 수프리멈이라는 걸 잡아버리면 개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사실 그럼 왜 맥시멈 인피멈 안 쓰고 맥시멈 미니멈 안 쓰고 왜 수프리멈 민피멈을 쓰느냐 했을 때 수프리멈하고 인피멈 같은 경우는 항상 존재성이 보장돼요. 물론 어려운 얘기예요. 해석학에서 배우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수학자들이 만들어놨고 맥시멈 미니멈은 없을 수가 있어서 매번 존재 따지고 하느니 안전한 걸로 쓰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맥시멈 미니멈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뉴턴스 메서드 그래서 이건 이제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레커런스 릴레이션으로 사실 y는 fx 위에 어떤 한 점에서 시작해갖고 올라가서 접선 긋고 요 x 앰플스에서 대입해서 그냥 이거 정리하면 식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장점은 수렴이 엄청나게 빠르고 대신에 이니셜라이제이션에 의존할 수도 있고 컨벡스가 아니면 수렴 보장도 없고 이렇게 막 돌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피니트 시리즈에서 이제 무한히 더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논의가 이거예요. 0.99하고 1하고 같으냐 다르냐 맨날 싸우죠 이거 어디 가면. 그러면은 이거가 사실 정의를 몰라서 하는 소린 건데 그러니까 부분합의 극한으로 아예 정의를 하는 거라서 SN을 서메이션 AN으로 AK로 정의하고 그거의 리미트로 정의를 하니까 결국은 0.9, 0.99 이렇게 하면 이게 1로 수렴한다는 그냥 기호 뜻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오메트릭 시리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하급수 또는 등비급수의 합인데 S는 1-R분의 보통 A라고 하는데 저는 A1을 살려서 쓰고요. 그래서 이제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하고 그렇지 않을 때 수렴하지 않고 근데 또 고등학교에서 장난질하죠. A 초항이 0일 때 아닐 때 갖고 장난질하는데 저희는 그런 장난질은 집중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summation an인데 이런 무한급수가 이제 0에서 무한대는 제가 생략합니다. 디폴트가 고등학교 때는 1에서 무한대가 디폴트인데 이제 대학교 때는 파워 시리즈 때문에 0부터 시작하는 게 디폴트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생략했고요. 얘가 컨버지 하면 n스텀 테스트라 그래서 n번째 항이 0으로 가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계속 더하는데도 수렴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거의 안 더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대우치에서 n번째 항이 0으로 안 가면 걔는 무조건 그러니까 뭐 진동을 하든 뭐라든 무조건 다이버지 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10.3에서부터 10.6까지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어떤 시리즈가 급수가 주어졌을 때 수렴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들이 있는데 뭐 컴패리즌 테스트, 루트 테스트, 뭐 레이쇼 테스트 뭐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스킵했어요. 스킵하고 그거 중에 하나인 컴패리즌 테스트를 써서 파워 시리즈는 이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제대로 다루고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부터는 본론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대충 들으셨다 해도 여기서부터는 자세히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서메이션 CN의 X N승이 있는데 그럼 C0 더하기 C1 X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제 책에는 about이라고 썼는데 저는 at이라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요. 상관없고요.
at 제로냐 아니면 at x는 a냐에 따라서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파워 시리즈 중에서도 테일러 시리즈냐 아니면은 뭐 맥클로린 시리즈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거는 이제 근데 그때 나와서 또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고 그래서 컨버전스를 따지는데 파워 시리즈만의 독특한 특성이 뭐냐면 결국은 이 두 개는 그리고 평행이동한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동치예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다 0에서 기준으로 할 거고 얘가 만약에 어떤 C라는 점에서 해봤더니 수렴을 해요. 그러면 그거보다 절대값 작은 데서는 무조건 다 수렴해요. 증명할 수 있고요. 컴패리즌 테스트 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D에서 해봤는데 거기서 만약에 다이버지해요. 그러면 그거 절대값 바깥쪽에서는 다 무조건 다이버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단 주의사항 코션은 뭐냐면 양 끝점에서는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radius of convergence라는 개념이 이 theorem 때문에 정의가 well defined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요 안쪽에서는 무조건 수렴하고 이 바깥쪽에서는 무조건 발산하고 양 끝은 장담할 수 없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radius of convergence 또는 interval of convergence라고 부르고 그래서 아무튼 그걸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radius of convergence가 무한대인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근데 radius of convergence가 0인 경우도 심지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점 말고 아무 데도 수렴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이제 파워 시리즈가 radius of convergence 각각 있다고 치고 곱을 했을 때 새로운 이제 파워 시리즈로 이제 하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그냥 얘를 쫙 풀어서 쓰고 얘도 쫙 풀어서 쓴 다음에 그게 새로운 파워 시리즈로 하려고 그러면은 요 A0, B0 처음에 초항 나오고 여기서 1창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나오는 게 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직관적으로 한 게 이거는 사실 그냥 포멀리지 이게 진짜 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CN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러니까 합해서 N이 되는 게 포인트죠. 시그마로 쓰면 시그마 AK B N-K에서 합이 N이 되는 게 포인트고 근데 그게 정말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radius convergence가 R1이고 R2면 그거에 적어도 미니멈 안쪽에서는 돼요. 양 끝은 항상 모르는 거고 그래서 뇌피셜이 통하는 세계고 증명은 어렵지만 턴 바이 턴 디퍼런시에이션 그래서 얘는 이제 A를 그냥 살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있으면 미분하면 그냥 턴 바이 턴으로 다 미분하는 것도 뇌피셜인데 되고 그런 걸 이용하다 보면 1-x분의 1이 1 더하기 x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x n승해서 쭉 가는데 이 식을 그냥 별 의미 없이 받아들이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우변식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만 정의가 되고 의미를 갖는데 정의가 되는데 이 우변은 그러니까 요 식일 때 물론 같은 건 맞아요. 근데 우변은 잘 보면 얘는 어떻게 확장할 수가 없는데 얘는 1만 아니면 다 정의가 가능하잖아요. 즉 이 우변에 있는 걸 사실 얘를 왼쪽에 쓰는 게 더 좋았는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얘로 확장하고 나면 같은 값이지만 얘는 확장이 가능해요. 이런 식의 이런 걸 이제 컨티뉴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확장했다는 얘기예요. 연속하게. 근데 그거를 이제 복수함수론이라는 어려운 데를 들어가면 컴플렉스 애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이라는 게 존재해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되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범위를 넘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말았고요.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 목세 미분법 그냥 한 번 더 언급했었고요. 턴 바이 턴 인티그레이션 해갖고 항마다 적분하는 것도 다 되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할 때 양 끝은 따로 체크해야 되고 하다가 뭐 인버스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그러니까 삼각함수라든지 아니면 그거의 역함수 이런 거는 제가 뭐 따로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지나가셔도 되고 해서 어쨌든 탄젠트 인버스가 사실은 미분을 하면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요 fx가 이제 사실은 탄젠트 인버스 x로 수렴한다는 걸 뭐 보이고 양 끝은 생략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더 중요한 테일러 시리즈를 들어갔어요. 맥클로린 시리즈는 그러니까 얘는 x는 a고 얘는 x는 0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두 개가 붙어 있는 이유는 둘이 거의 동시에 발견해서 그래요. 요즘 같으면은 따질 텐데 아예 뭐 전 세계에서 나라도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 1, 2년 차이 나면 누가 먼저 한 건지도 알 수도 없고 근데 테일러는 제너럴하게 했고 맥클로린이 0인 경우만 했는데 사실은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정리를 테일러가 좀 더 잘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 대부분 테일러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맥클로린이라는 말은 잘 안 쓸 거고요. 그래서 F가 이제 기호를 제가 도입했는데 C infinite 펑션. 그래서 C1, C2에서 CN에서 C infinite까지 가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C1은 C0는 그냥 continuous 펑션을 말하고요. 그 펑션들의 패밀리. C1 하면은 한 번 미분이 가능하고 그 미분한 결과가 연속. 두 번 미분 가능한지는 장담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CN이라 그러면 n번 미분 가능하고 n번 미분한 결과도 연속인 걸 말해요. C 인피니티라고 하면 사실 마지막 컨티뉴이티는 무의미하죠. 무한번 미분 가능하니까
간미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간미연 삼행시, 간단히 말해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그것 때문에 요게 이제 사실은 컨티뉴티 조건이 의미가 없으니까 사실 얘는 무한번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들, 그런 패밀리를 오브 클래스 C 인피니시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내가 실수 전체에서 그런 거냐 아니면 어떤 인터벌 i에서 그런 거냐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인터벌인데 일단 엄밀하게 적기 위해서 안전하게 이제 인터벌 잡아놓고 대신 그 안에 있는 어떤 포인트 A를 뽑았는데 요 포인트 안에서 인티리어 포인트,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구간의 양 끝점에 있지 않고 가운데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내부점. 그럴 때,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미분이라는 걸 할 때는 주변 정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로컬 인포메이션이라고 할 때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말 고점에서의 정보만 필요한 경우가 있고 고점인 척하지만 사실은 주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네, 그래서 미분은 사실 주변 정보가 필요하고요. 테일러 시리즈를 하면 주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그마 K는 0에서부터 인피니티까지 K 팩토리얼 분의 F K 미분의 A에 X-A K승 해서 정의를 한 이런 그냥 인피니티 시리즈를 파워 시리즈 중에서도 좀 특별한 형태죠. 아까 CK였던 거를 특별한 형태로 한 걸 그냥 F의 X는 A에서의 테일러 급수라고 그냥 정의를 하는데 이게 곧 F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F가 되는 건 함수가 충분히 좋을 때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서 테일러 시리즈에서 n항까지만 자른 거를 테일러 폴리노미얼 오브 디그리 n이라고 부르고 Pn of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웬만한 경우에는 수렴해요. 그래서 P2n of x는 이렇게 되고 나면 얘가 사실 무한대로 보내고 나면은 코사인으로 실제로 수렴할 녀석인데 그 나중에 그림 그려놓은 거인데 여기는 없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럼 이제 차이가 뭐냐 해서 이제 example 4에서 굉장히 이상한 발리를 갖고 왔어요. 시험 문제 이제 자주 나오는. 그래서 얘를 2 to the minus 1 over x square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겠죠. 분모에 있으니까. 0일 때는 그냥 0으로 억지로 정의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그냥 부드러운 정도가 아니라 C infinite 펑션으로 부드러워요. 무한번 미분 가능하고, 게다가 we can show that by induction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고. 그래서 넘어갔지만 f n번 미분의 제로 하면,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건 대단히 어렵고요. 0인 거는 그나마 보일만 한데 쉽진 않고 엑서사이즈 해보실 분 해보시고요.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를 x는 0에서 계산을 해보면 0이 나와버려요. 근데 f는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테일러 시리즈를 한다 그래서 꼭 f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는 예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고른 거고요. 그래서 함수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충분히 좋은. 그래서 사실은 그 조건 자체가 정의예요. 그러니까 테일러 시리즈가 원래 함수로 수렴하는 그런 함수를 아예 그 클래스를 애널리틱 펑션이라고, 물론 리얼 애널리틱이라고 아예 정의를 해버리고요. 그럼 리얼 애널리틱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서 언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10.9로 넘어가서. 그래서 컨버전스에서 테일러 포뮬러가 이제 그 조건 적당히 달고 기본적으로 fx를 갖다가 pn of x 테일러 폴리노미얼로 항상 쓰고, 나머지 파트는 리메인더 텀이라 그래서 n번째까지 했을 때 Rn of x라는 리메인더 텀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n 플러스 1 대입한 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포인트는 여기가 a가 아니라 c로 바뀌어요. 근데 그 c는 a하고 x 사이에 있어요. between. 근데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인터벌 i 안에 얘가 인테리어 포인트로 있고 근데 x가 a보다 클지 작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크다고 치고 그럼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between이라고 말로 굳이 쓴 거고요. 두 개 다 가능하고, 인비트윈 하면 등호가 둘 다 들어가는 상황이고, 혹은 인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게 만약에 이 리메인더 텀이 0으로 가주면 그럼 수렴하죠. 예. 근데 이제 언제 그러냐, 그거에 대한 충분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Theorem 24인데 Remainder Estimation Theorem. 만약에 여기 t를 쓴 이유는 여기 x가 있어서 또 다른 변수 t를 도입한 것 뿐이고요. 여기는 for all t네요. 이거 오타예요. for all t between x, a고요. 그래서 f의 n 플러스 1 한번 미분한 거에 t의 절대값이 이 구간에서 전부 다 어떤 m에 의해서 바운드가 된다고 치면 대신 between인데 inclusive 했으니까 inbetween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러면 이 remainder 텀을 이렇게 바운드해서 이걸 가지고 error estimation, 이게 전자계산기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테일러 시리즈를 전개해갖고 예를 들면은 fx를 제가 아마 사인이었나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 짝수번 미분하면 이런 형태로 나오고 어차피 사인 코사인 돌잖아요. 부호 바뀌면서 홀수번 하면 이렇게 나와서 영지번 하면 이게 돌면서 전개하면 여기까지인데 뒤에 리메인더 텀이 남는데
요 에러 에스티메이션을 가져다 쓰면 코사인 사인은 어차피 절대값이 1 이하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데 여기 지수함수고 여기 팩토리얼 했으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 정리에서 이게 0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그런 충분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는 심지어 radius of convergence가 수렴 반경이 무한대인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for all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이노미얼 시리즈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건데 바이노미얼 시리즈는 일단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고딩 때 배웠던 이항 정리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x의 n승은 시그마 r은 0에서부터 n까지 ncr의 x의 r승 요건데 이걸 이제 제가 대학 대딩 형태 거랑 최대한 맞추려고 이름만 바꿨어요. n은 m으로 바꾸고 r은 그냥 k로 바꾸고 아무 짓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건데 여기 굳이 분리해 놨는데 그럴 이유 없어요. 그래서 요거 0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책에 있는 거 따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대신에 MCK 요게 이제 NCR 대신에 고등학교 때는 NCR이라고 쓰는데 대학교 때는 요 N choose K를 요 R로 요렇게 쓰거든요. 같은 기호예요. 같은 기호인데 예, 그래서 그건 상관없는데 이제 R 팩토리얼 분의 NPR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사실 실제로 계산할 때는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를 갖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그냥 기호에 불과한데 여기는 N하고 R이 둘 다 0 이상인 것만 했으며 동시에 N이 R 이상일 때만 정의했어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N보다 R이 더 큰 상황이 오면 그러면 사실은 그냥 define을 0으로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조합의 수인데 n가 5개가 있는데 6개를 뽑아요. 못 뽑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의 수 0이기 때문에 0으로 익스텐드하면 이거는 별 문제 없고요. 그건 그냥 고등학교 때 정의를 안 했을 뿐인 거고 진짜로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는 m하고 k에서 k는 여전히 정수를 뽑거든요. 근데 m은 실수를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파이 같은 것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빼서 요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조합론적으로 내가 뭐 몇 개를 뽑는다 이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7CO 뭐 이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3.7개에서 5개를 뽑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냥 수식으로 확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정의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성립하던 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게 m까지 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까지 가죠. 근데 정수일 때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얘가 m에서 m 플러스 1로 넘어가는 순간 이게 0이 중간에 껴가지고 어차피 그 뒤엔 다 죽어요. 그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이라고도 하고 시리즈라고도 하고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 역시 일종이고요. 그래서 뭐 제가 순열, 중복순열 뭐 이런 것도 다 설명했어요.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빼기하고 나누기죠. 빼기는 이제 뭔가 교집합이 있어가지고 이제 2번 센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빼준다는 의미고 나눈다는 건 굉장히 운이 좋을 때만 쓸 수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있어서 전체 개수가 운 좋게 덩어리별로 나눠지는데 그 덩어리마다 개수가 똑같으면 덩어리 개수를 여기 6개씩 만약에 있다. 그럼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덩어리 개수로 운이 좋을 때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바이노미얼 시리즈의 그러니까 x 플러스 x 2분의 1승을 2분의 1 choose k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포뮬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까지 하진 않았고 이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계산해보면 이런 식으로 놀라운 포뮬러가 나온다. 그리고 얘는 radius of convergence는 1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뉴메리컬하게 뭔가 계산할 때 제가 전자계산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적분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일단 이거 테일러 시리즈가 있고 텀 바이 텀 인티그레이션을 이용해서 하면 여기까지 잘라요. 그럼 계산하면 이건 뭐 레셔널 넘버니까 계산기가 값을 주겠죠? 근데 더 이제 뭐가 있을 텐데 제가 유효 숫자 뭐 9자리인지 10자리인지 잘랐어요. 왜냐? 이거 이제 에러 이스티메이션 아까 나왔던 걸 해보면 1.08 곱하기 10-9승까지밖에 못 믿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거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에서는 이걸 계산해가지고 내가 보여줄 어디까지 정확하다 이런 게 다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크탄젠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아크탄젠트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크탄젠트라고도 부르고 탄젠트 인버스라고도 부르는데 이것까지 제가 제대로 다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오메트릭 시리즈를 이용해서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할 수 있으니까 텀 바이 텀 인티그레이션에서 여기까지 나오고 일단 리메인더 텀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0으로 가는 걸 보임으로써 결국은 뭘 이끌어낼 수 있느냐? 아크탄젠트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radius of convergence는 무한대로 해서 근데 여기다가 x는 1을 대입해요. 그럼 뭘 얻냐면 탄젠트 인버스 도대체 탄젠트에 얼마를 해야 1이 나오냐 하면 대표적으로 4분의 파이죠. 그래서 그거는 1-3분의 1 더하기 땡땡땡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는데 요걸 이용해서 파이의 근사값을 옛날에 라이프니츠가 한 몇백 년 전에 구했죠. 근데 이건 엄청나게 느려요 수렴이. 그래서 이걸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프랙티컬리는 이 방법은 아무도 안 쓰고요. 다른 방법 예를 들면 또 다른 파워 시리즈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언급하진 않았고 근데 이거의 수렴성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게 사실 얼터네이팅 시리즈라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까지는 안 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되니까 수렴하는 건 다시 두 종류가 있는데 absolutely converge 하는 거랑 conditionally converge, 즉 절대 수렴하는 거랑 조건 수렴하는 게 있어서 절대값을 붙여서 썸을 했는데도 수렴하는 경우와 절대값을 붙여서는 발산하지만 그냥 띄면 수렴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성질이 굉장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얘는 실제로 다 더해버리면 일종의 summation n분의 1 하면은 그게 이게 뭐냐 n분의 1이니까 등차, 등비, 조화 수열이죠. 그래서 조화니까 하모닉섬, 이거 하모닉섬이라고 불러요. 하모닉섬은 무한대로 간다는 건 이건 고등학교 수준에서 증명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나온 김에 제가 이제 P 시리즈를 앞에 소개 안 했어서 P 시리즈를 소개하고 지나가는 건데 이건 믿으세요. 이것도 이제 테스트에서 다 나오던 건데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P가 1보다 크면 그러니까 n제곱분의 1, n3승분의 1 하면 수렴해요. 근데 직관적으로 당연한 게 P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게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작아져요. 점점 작은 걸 더하니까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P가 1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게 작아지니까 얘가 P가 작아지면 얘는 루트 X 같은 거죠. 그럼 얘는 작아지는데 역수 취했으니까 전체가 커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발산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딱 1에서 갈리고요. 얘는 심지어 파워 시리즈가 아닌데도 이렇게 딱 갈려요. 특별하게. 그리고 1일 때는 발산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갈린다. 이걸 P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이걸 다 정리하면 다음 결국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건 이 포뮬러예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테이블 10.1에 있는 걸 제가 빨간색으로 다 하나하나 적었고요. 얘는 radius of convergence 1이고 사실 이거는 뭐 의미 없고 3번부터 7번까지인데 여기 무한대 안 적은 건 무한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1이고 1인데 등호가 어느 쪽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지 좀 따져야 되고 이게 전자계산기의 원리고 테일러 엑스펜션에다 에러 에스티메이션에서 나온다. 그 얘기까지 했고 그리고 추가로 약간 붙였던 게 애널리틱 펑션을 이제 소개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소개했는데 C0가 제일 크고 컨티뉴스 C1, C2 쭉 들어가서 그 안에 물론 디퍼렌셔블이 있죠. 근데 디퍼렌셔블이지만 C1이 아닌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값 X 같은 뾰족 함수를 적분하면은 미분은 가능한데 C1이 안 되겠다. 아, 걔는 C1이 되네. 그러니까 끊어진 거를 적분하면은 C1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쭉 들어가서 C 인피니트도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틱이란 더 좋은 클래스. 그래서 제일 많이 쓴 클래스가 C2. 그 다음에 C 인피니트. 그 다음에 애널리틱. 이런 거 많이 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복수함수에서는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리얼 애널리틱에서는 이 클래스가 쫙 갈리는데 복수함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디퍼렌셔블 한 번만 미분 가능하면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는 걸 코시 인테그럴 포뮬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럼 사실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는 개념이 이쪽에서 스무드 그러니까 C 인피니트 스무드에 해당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더라도 컴플렉스 그러니까 그게 애널리틱이라는 게 아닌데 여긴 다 되고요. 역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동치고 굉장한 리지디티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모양이 하나다라는 뜻으로 홀로모픽 펑션 또는 뭐 애널리틱 펑션 이렇게 부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끝났고요. 여기까지가 11장이에요. 혹시 11장에서 질문 있으세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뭐 좀 반응을 해주세요. 네, 뭔가 왔는데. 그쵸, 그러실 수 있죠. 근데 공부를 하고 질문하셔도 좋은데, 그냥 이거랑 상관없이 질문하셔도 돼요. 네. 뭐 아무튼 제가 두 번, 세 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 끊고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그리고 다 비디오 남아있어. 근데 이게 비디오가 남아있는 게 함정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면 비디오가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해야지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겨둔 거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매번 반복하는 거 지긋지긋해서 그냥 아예 제대로 찍어버린 거예요. 예, 찍었고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그건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아무튼 12장으로 넘어가서 10장, 11장은 제가 아예 건너뛰었어요. 11장은 딱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10장이고 11장 내용이 뭐냐면 페르메트릭이 중요해요. 폴로 코딩이 중요해요. 근데 좀 테크니컬하기도 하고 뒤에서 어차피 어느 정도 커버 된다고 해서 11장은 통째로 제거했고요. 12장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사실 이걸 좀 여유있게 올려드렸으면 이거는 이제 각자 보시고 오고 바로 이걸 나가면 좋은데 사실 근데 이건 할 게 없어요. 다 했어요 이미. 저번에 여기까지 했고 거의 다 했어서
요것만 딱 안 한 건데 그냥 이거 하면 커버 될 것 같아서 오늘 이거 안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뭐가 어찌됐건 캘큘러스 다 마무리 지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각자의 몫이고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목에 이름 다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필요한 부분 골라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제가 이건 앞에서 언급 뭐 이런 것도 많지만 어쨌든 어딘가 비디오에는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2D 코디네이션이 있고 3D 코디네이션이 있는데 안 하고 넘어갔지만 2D에는 이제 렉탱귤러하고 폴로 코디네이션이 있는 거고 3D에는 이제 렉탱귤러, 실린드리컬, 스피리컬이 있는데 그건 이제 마지막에 할 거고요. 2D에서는 이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쿼드런트, 4분면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제 3D에서는 8분 공간, 제1 8분 공간, 제2 8분 근데 여기는 1, 2, 3, 4 딱 명확한데 여기는 1하고 8은 아는데 2, 3, 4가 어딘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어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first octant밖에 거의 언급을 안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1장은 스킵했다는 게 여기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디스턴스 여기 나와가지고 뭐 당연한 거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벡터에서는 노음 또는 랭스 또는 매그니튜드. 그래서 제가 이건 선형들 여기 12단원이 되게 허술해요. 그러니까 허술하다는 게 제가 이미 다 설명했죠 하면서 막 넘어가요. 근데 그거는 제가 선형대수 찍었던 거에서 이미 다 했던 거라서 또 하진 않았고요. 근데 언급은 다 했어요. 어디서 했다는 건.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면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있으면 이너 프로덕트 주어지면 놈을 정의할 수 있고 놈을 정의하면 놈이 있으면 디스턴스 또는 매트릭은 정의할 수 있는데 역은 안 돼요. 디스턴스가 있지만 놈이 없을 수가 있고 놈이 있지만 이너 프로덕트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복잡한 example들이 있지만 어차피 상관없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서 결국은 바나나 스페이스나 아니면은 힐버트 스페이스 이런 데로 연결이 되긴 해요. 언급은 안 했었지만. 그래서 당연한 이제 벡터 오퍼레이션들에 대한 프로퍼티가 있는데 결국은 벡터 스페이스에서 언급했던 액션들이라서 제가 이제 언급하고 넘어갔고 유닛 벡터는 그 벡터를 길이로 나눠주면 되고 그럼 당연히 길이가 1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길이가 큰 게 있으면 이 햇을 붙여가지고 그 방향의 단위 벡터, 유닛 벡터가 나오고 이 괄지가 작으면 오히려 늘려주고 꼭 군대 같죠. 뚱뚱한 사람은 살을 빼주고 마른 사람은 살을 찌워주는 그래서 아무튼 노멀라이즈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디렉션 벡터인데 v 벡터를 길이 곱하기 길이분의 요거 해갖고 방향으로 나눠주는 요 작업이 생각보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닷 프로덕트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지금 찍은 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한 6, 7시간 정도 분량될 거거든요. 동영상이 7개인데 하나당 거의 짧아도 한 4, 40분은 됐고 긴 건 1시간 반까지 있으니까 평균 1시간 될 거예요. 그래서 거의 6, 7시간인데 지금 그걸 2시간, 한두 시간이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테일 빼고. 뭐가 맞는 거죠, 석채님? 뭐가요? 아, 네네네. 맞아요. 엄청 길어요. 네. 네. 제가 첫 번째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공지를 안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차라리 뒷부분부터 찍으면 이거 보세요 하면 되는데 앞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그러니까 뭐 자세하다면 자세하고 안 자세하다면 안 자세한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끝까지 올린 다음에 공지를 할 생각이었는데 늦어진 거죠. 뭐 이래저래 저도 워낙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뭐 그쵸 많은 게 당연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선형대수 했던 것도 한 학기 분량 그 다음에 그 지금 미적하고 있는 것도 한 학기 분량 그 다음에 확통하는 것도 한 학기 분량 총 3학기 분량을 3달에 하는 거니까 한 달에 지금 한 학기씩을 끝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은 밥 먹고 공부만 하는 애들인데도 물론 다른 거 워낙 과목이 많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하기가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있으니까 근데 너무 안 일하시지도 말고 너무 뭐 포기하시지도 말고 천천히 하세요. 수학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단기간에 안 돼요. 좀 시간을 투자하실 생각을 하고 진득하게 디테일을 봐가면서 디테일을 아는 상태에서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최소한 감이라도 오면 상관없어요. 감이 안 오는 상태에서 막 넘어가면 망해요. 그래서 어쨌든 코시워르츠 이니퀄리티를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코사인 세타 이게 사실 세타의 정의였다. 근데 사실은 3디멘션에서는 지오메트릭한 미닝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뭐 J 코사인 법칙 이런 걸로 증명할 수 있는데 n디멘션으로 가는 순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냥 정의예요. 그때는 뭐 여기서 3D까지는 뭘 정의로 해도 상관없지만 동치지만 그래서 코시-슈와르츠 이니퀄리티를 가지고 이게 나왔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이게 잘 정의가 된다. 그래서 증명은 J 코사인 법칙. 그래서 세컨드 로우 코사인이고 뭐 이거에 대해서 더 설명은 안 하고요. 질문을 하시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에 orthogonal vectors 해갖고 by definition 내적을 한 게 0이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션 요게 이제 맨날 쓰는 거잖아요. 서현대수에서 계속 나왔던 거죠. 근데 한 번 더 유도했어요.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제가 한 번 더 유도를 했는데
그래서 u 벡터가 있고 v 벡터에다가 projection of u onto v 하면은 요걸로 스팬드 서브스페이스에다 이렇게 내려. 그러면은 일단 어쨌든 간에 v랑 평행할 테니까 요게 v 나누기 v divided by v의 놈이니까 요게 v 해신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은 u 코사인 세타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적을 이용해서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그냥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걸 유도 못할 정도면 뭐 게임이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적을 배웠으면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1이다. W는 fs. 이거 다시예요. 곱하기 아닙니다. 다 여기는 진하게 써야 되는데 여기는 진한 점이고요. 여기는 약한 점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길이가 이제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하면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책에는 D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S가 좀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해서 고등학교 때 하던 W는 FS 이렇게 하면은 위하고는 중력하고 비교해서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내적이 나오는 거고, 크로스 프로덕트 또는 아우터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 뭐 이런 어원들은 대충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서영대에서 다 했던 얘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너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 스칼라 프로덕트라고도 하는데 벡터 두 개를 내적해갖고 스칼라가 나오는데, 반해서 여기는 벡터 두 개를 외적해갖고 고불해서 벡터가 나온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크기 방향 저번에는 따로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로 묶어놨어요. 근데 사실 뭐 마찬가지예요. 길이를 명시하고 n 벡터를, 얘가 이제 노멀 벡터인데 UV를 했을 때 작은 쪽으로 오른손으로 감아주었을 때 엄지가 향하는 방향, 뭐 thumb 룰이라고도 하고 right-handed 룰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고, 그럼 이제 geometric하게는 요게 크로스 이제 그거의 절대값을 하면 parallelogram의 area가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theorem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의미고, 그래서 이제 요거 하면 이건 노테이션에 불과했고 ijk 벡터 집어넣고, 왜냐면 얘는 숫자인데 여기 벡터 갑자기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이게 진짜 노테이션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어쨌든 코팩터를, 그러니까 기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코팩터를 딴 데다 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해도 나오긴 할 텐데 그러니까 좀 그래요. first row에 대해서만 코팩터를 해갖고 나오면 이런 식으로 성분이 정의가 되는데, 이 앞에 요거를 정의로 삼으면 이게 정리가 되고, 거꾸로 이걸 정의로 삼아도 돼요. 그러면 위에 게 정리가 되겠죠. 동치라서 상관없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너 프로덕트는 n디멘셔널에서 항상 정의되지만 아우터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딱 R3에만 있는 특별한 성질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지오메트릭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언급은 안 했고요. 그래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그러니까 오토노멀 베이시스죠. E1, E2, E3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어차피 R3에서만 할 거라서 IJK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크로스 프로덕트의 대표적인 예로 토크를 언급했고, 그래서 타오는 R 크로스 F 해갖고, 내가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그림 좀 잘 그리면 좋겠는데, 나사예요. 나사를 렌치로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당기면 얘가 나사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죠. 그래서 R 크로스 F 해갖고 요 각도 세타만큼 해서 돌아가서 그럼 진행 방향은 이 수직인 방향으로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 U 크로스 V 닷 W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요 부분은 밑면 넓이고 요 부분은 이제 높이에 해당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평행 육면체, 패럴렐로파이피드의 볼륨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그 설명을 했는데, 왜냐면 여기 원래 IJK가 있었던 걸 갈아 낀 거니까 차라리 여기다 W1, W2, W3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써도 사실 상관은 없는 이유가, 이게 디터미넌트의 정의가 물론 정의를 따르게 할 수도 있지만 n 멀티리니어, 그 다음에 얼터네이팅, 노멀라이즈의 그런 거 유니크하게 준다는 걸 증명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멀티리니어의 성질을, 얼터네이팅의 성질을 이용하면 요거 두 개를 먼저 바꿔요. 그러면은 UVW였는데 V 여기인데 지금 VUW로 바뀐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바뀌어요. 한 번 더 바꿔요. 요렇게 한 번 바꾸고 요렇게 한 번 바꾸면 그 두 번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그래서 같은 거죠. 그런데 저는 요게 좀 더 낫다고는 생각한다. 상관은 없고요. 12.5에서 라인하고 플레인즈 인 스페이스에서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는 다 고등학교 때 했던 건데, 이제 사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했던 거 다 복습했어요. 그래서 점 A, x1, y1, g1이 있고 요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방향 벡터 d 벡터가 있는데 l, n, n이라고 할 때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항상 순서는 첫 번째 벡터 방정식 1번, 매개변수 방정식 2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냥 방정식인데 요거랑 구분하려고 제가 정방정식이라고 억지로 붙였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없어요.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벡터 이퀘이션, 파라미터 이퀘이션, 그냥 이퀘이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D랑 평행하다. 그래서 AP 벡터는
위치 벡터를 보통 이렇게 쓰죠.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D 벡터랑 평행하니까 어떤 상수 T가 존재한다. 이게 벡터 이퀘이션이고 거기다 성분 직접 대입한 다음에 쓴 게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매개 변수 T가 마음에 안 드니까 T는 하고 물론 0이 아니어야 가능하겠지만 나눠요. 그 다음에 요걸 빼버려서 완성한 요게 이제 정방정식인 건데 만약에 그럼 0이면 어떡하느냐. 그때는 해석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밑에가 0이면 얘도 0인 걸로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고등학교 때 다루는 내용이고요. 그거를 책에 기호만 달라져 RT라는 기호를 많이 써요. 예,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그냥 기호만 바꿔서 한 번 또 설명했어요. 예,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거랑 그러니까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또는 2D에서의 공식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3D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 이렇게 하면은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그냥 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P라는 점을 하나 잡고 이건 임의의 점이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픽스만 돼 있으면 되고 S가 있는데 이건 밖에 있는 점이에요. S에서 요 라인 L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면 아무거나 잡은 다음에 연결해가지고 요거랑 방향 벡터 V 이제 R을 미분해서 V가 나왔다. 벨로시티 벡터라는 그런 뜻이고요. 외적을 해가지고 그럼 요게 나오는데 크기는 요게 사라지면서 사실 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계산해 보신 연습 문제는 다 맡겼고 그래서 플레인 역시 또 고등학교 버전 이쪽은 별로 이쪽 여기서는 왼쪽에 별로 볼 게 없어요.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그냥 옮겨만 책에 있는 거 옮겨만 놓은 거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거에서 수직이니까 평면이 있는데 요 한 점 A를 지나고 임의의 점이 있다 그랬을 때 n 벡터 노멀 벡터가 A, B, C일 때 내적해서 0이다. 근데 얘는 두 번째가 없어요. 그러니까 1, 2, 3 중에서 매개 변수 방정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1, 3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순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저렇게 했고 그래서 1, 3에서 얘는 바로 가면 매개 변수가 애초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면 요건 이제 표준형인 거고 요 다 이제 전개해서 D로 묶어놓으면 요건 일반형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오브 인터섹션에서 두 개 평면이 있는데 요 라인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 두 개랑 동시 수직인 걸 ABC라고 놓고 내적해갖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 게 모르는 건 ABC 세 개인데 식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못 푸는 게 아니냐. 근데 풀 수 있어요. 왜냐? 호모지니어스라서.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고 다 모든 게 1차인 그런 식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근데 어느 하나를 1이라고 가정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0일 수가 있어서 그런 가정은 안 되고 어느 정도 푼 다음에 이제 아무튼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 안 했는데 풀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되고 근데 이런 귀찮은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사실 좀 선행한 애들은 이미 다 알죠. 이게 사실은 크로스 프로덕트라서 그냥 계산하면 디터멘트 한 방 때리면 그냥 바로 나온다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서술형 같은 거 할 때 보통 이걸 막아놓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어라. 뭐 근데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거리 D는 일단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확장해 놓은 건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이건데 하나 늘어서 D로 늘어났고 근데 그거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요 둘 사이 무슨 관계인지 코디멘션이라는 걸 언급해서 좀 약간 그런 걸 언급했는데 디멘션은 차원이잖아요. 코디멘션은 여차원이라고 번역하는데 R2 안에서 얘는 디멘션이 1이니까 전체 차원에서 디멘션을 빼요. 2 빼기 1에서 코디멘션도 1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건 플레인인데 플레인은 차원이 2지만 코디멘션은 여전히 1이에요. R3에서 빼니까. 그러니까 즉 이 공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이유가 코디멘션이 1로 똑같기 때문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 이건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공식을 안 외우고 아까처럼 벡터 형태로 하면은 된다. 그래서 해보면 결국 이거 나와요. 네.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12.6에 실린더하고 쿼드릭 서피스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 몇 번 언급한 적 있죠. fx, y는 c라고 했을 때 R2에서는 그냥 커브에 불과하지만 R3로 가면 그걸 갖다가 g가 없으니까 그 없는 축의 평행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실린더, 서큘러 실린더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런 일반적인 실린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드릭 서피스 하면서 이제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했던 얘기를 근데 사실 그 부분 제가 포스트 영상을 안 찍어 올렸죠. 바빠갖고 계속 아마 다 끝나고 올릴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길어지는데 Principal Axis Theorem, Quadratic Form, 그 다음에 Quadratic Equation, Positive Semi-Definite 또는 뭐 Negative Semi-Definite, Indefinite 이거는 오늘 뒤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해시안도 뒤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앞에서 한 거로 그냥 퉁쳤고 리지드 결국은 그러니까 평행이동하거나 트랜슬레이션하거나 로테이션하는 그런 시메트리를 통해서 다음 6가지 중에 하나로 무조건 바꿀 수 있다. 이런 형태로 가고 2차 곡선 또는 고딩 때 버전으로 다시 내려가면 2차 곡선, 원뿔 또는 원뿔 곡선, 무한 원뿔 양쪽에 있는 걸 잘라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렇게 자르면 원 나오고 타원 나오고 뭐 이렇게 자르면은 포물선 나오고 해서 그게 이제 뭐 근데 이건 이제 제너럴한 케이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선 포함하게 자르면 직선도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 아니면 요 점 딱 지나게 하면은
포인트도 나오는 것처럼 이런 건 degenerate, 퇴화한 케이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의 반대말을 generate라고 하진 않고요. 그냥 not degenerate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general 케이스고. 그래서 이제 일립스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서클, 일립스, 하이퍼볼라, 패러볼라가 있는 것처럼 확장해서 퍼물면 일립소이드, 일립틱 패러볼로이드, 일립틱 콘에서 막 이퀘이션이 나와요. 여기는 사실 그냥 거의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데 뒤에서도 한 번 더 정리해요. 근데 거기서도 제대로는 안 다루죠. 그냥 거의 언급만 하고 지나가고요. 그래서 하이퍼볼로이드인데 이제 하나 원시트냐 아니면 이게 분리돼서 투시트냐 뭐 아니면 새들 포인트를 갖는 그런 해시안을 도입해야 되는 이런 거냐 뭐 이렇게 해서 12단은 일단 끝나고요. 아마 질문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계속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끊으세요. 13장에서 벡터 밸류드 펑션 드디어 이제 사실 여기까지는 뭐 아셔도 좋고 모르셔도 테일러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다 모르셔도 될 것 같고 테일러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부터는 이제 또 아주 알기 시작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벡터 밸류드 펑션에서 3D, 2D 또는 3D의 모션을 직접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벡터 밸류드 펑션이니까 지금까지는 R에서 R로 가는 리얼 밸류드 펑션을 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스칼라 펑션이라고 부르고 근데 R에서 Rn으로 가는 거죠. 특히 R3로 가는 거 눈에 보이니까. 그럼 R1이라는 라인을 R3로 보내는데 요렇게 이제 자취죠. 그랬을 때 커브는 두 종류로 다시 나뉘어서 트레이스 오브 커브 이게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하던 관점이었어요. y는 x제곱 그냥 이걸로 땡. 근데 그게 아니라 parametric 커브라 하면 모션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t, t 제곱하면 이렇게 가는 반면에 t 세제곱, t 6승하면 그러니까 커지면 이게 여기 빨리 움직이다가 오히려 여긴 느리게 움직여요. 빨리 움직이다가 느리게 움직이다가 다시 빨리 움직이게 이렇게 되는데 속도가 다르고 제곱을 하면 이거 잘못 파라미터를 좀 큰일 나는 게 얘는 실수라서 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를 아예 못 가요.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요. 그런 식의 거를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취가 같다고 같은 커브가 아니에요. 파라미터 커브선 다르고요. 꼬인 위치로 있을 때 제가 맨날 드는 예죠. 요 공통수선의 길이가 가장 짧은 최단거리인데 만약에 고속도로를 움직이는 차라고 하면 내가 요 위치에 있을 때 다른 차가 여기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라색 위치 얘가 여기 좋은 위치에 있을 때는 얘가 딴 데 있고 얘가 좋은 위치에 있을 때는 여기 딴 데 그럼 중간 어디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서 구해봐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은 제가 다루진 않았고 그래서 RT를 갖다 FT, GT, HT 이렇게 놓고 미분한 거는 그냥 컴포넌트 미분하면 되고요. 정이고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이게 가능한 경우에 디퍼런셜으로 하다고 하고 스무드가 제가 보통은 C 인피니시인데 여기는 용어가 좀 달라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미분 기본적으로는 C1인데 C 인피니티 대신 C1을 썼고 대신에 추가 조건을 하나 더 달아요. never zero. 그 얘기가 뭐냐면 가다가 멈추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멈추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길이로 나누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요런 특별한 조건을 걸고 근데 멈추는 일이 생기면 잘라버리고 다루면 돼서 피스와이즈 스무드로 할 수는 있어요. 아무튼 피스와이즈 스무드가 있고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데피니션을 하는데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미분하면 벨로시티 그거의 크기를 취하면 스피드 그러니까 얘는 벡터고 얘는 스칼라고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은 가속도 엑셀러레이션 이것도 벡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력 하면 또 스칼라가 나오겠죠. 그 다음 디퍼런시에이션 룰에서 고배 미분법 FG를 미분하면 미분 그대로 미분 그건데 그게 이제 벡터로 오게 되면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스칼라 펑션 곱하기 벡터 펑션을 했을 때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똑같은데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스칼라고 얘는 벡터고 얘는 스칼라고 얘는 벡터 그래서 전체적으로 벡터에서 말이 돼요. 예. 이런 거를 자세히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이런 거 착각하면 뒤에 가면 엄청 헷갈려요. 지금이 헷갈리는 게 없어서 그런데 헷갈리는 게 나오면 되게 헷갈리고 얘는 벡터 밸류드 펑션 두 개를 내적했으니까 얘는 스칼라예요. 스칼라 펑션을 미분했으니까 스칼라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요거는 미분했으니까 벡터인데 벡터를 내적했으니까 다시 스칼라 이게 말이 되죠. 말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벡터를 외적했으니까 벡터인데 미분했으니까 또 벡터고 그러니까 여전히 말이 돼요. 아무튼 모양이 비슷해서 헷갈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 체인 룰인데 기본적으로는 요 안에 스칼라 펑션을 합성한 거죠. 그러면 겉에 거 미분, 속에 거 미분 똑같습니다. 근데 미분했고 이렇게 돼서 이 점이 사실 물어보고 싶지만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겠는데 요 점이 닷 프로덕트일까요? 실수곱일까요? 하면 실수곱이에요. 왜냐? 여기는 요거 자체가 벡터고 여긴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스칼라를 곱해야 되니까 이건 내적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책에는 앞에 써놨어요. 근데 제가 순서 맞추려고 일부러 뒤에 빼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스턴트 랭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중요하다 싶은 건 다 별표 웬만하면 쳐놨습니다. 그래서 그 RT가 있는데 얘가 하필이면 컨스턴트로 일정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어떤
반지름이 일정한 어떤 구 위에 그 스피리컬 이미지라고 미분계에서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구 위에서 커브가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래도 되게 꼬여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서 이제 양변 제곱한 다음에 그 5번 프로덕트 룰 중에 요 세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스칼라 펑션에 대한 프로덕트 룰, 그 다음에 닷 프로덕트에 대한 프로덕트 룰, 그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한 프로덕트 룰 중에서 닷 프로덕트에 대한 프로덕트 룰을 쓰면 뭐가 유도가 되냐면 R 벡터하고 V 벡터는 서로 수직이다. 즉 여기서 요거랑 요게 일반적으로 수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면에서만 생각을 해봐도 원점 어딘가 있다고 치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 수직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요런 좋은 상황에서는 되더라.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건 곧 아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인티그럴에서 프로젝타일 모션, 그래서 포물선 운동, 그 다음에 엔티 데리버티브 하면서 이제 정분에는 제가 부정적분과 정적분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뭔가 정해져 있다.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건 구간이 없다. 그래서 definite, indefinite이라고 부르고 항상 순서가 이래요. definite, 그러니까 indefinite를 먼저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anti-derivative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적분의 역연산으로, 미분의 역연산으로서의 부정적분을 가르치고,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를 가르침으로써 이런 놀라운 관계에 있다. 이게 정상인데 최근에 2019 교육과정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극혐하는데. 교육과정이 무시무시하게 이상해졌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납득할 만,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기존 방식은 있을 수 있었어요. 부정적분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를 가르쳐서 정적분이 이제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마음에는 안 드는 게 부정적분하고 정적분 중에 누가 더 먼저 탄생했냐면 사실은 정적분이 당연히 먼저 탄생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넓이하고 부피는 옛날부터 구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포멀라이즈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역사적으로 시도는 이게 더 오래됐죠. 미분 개념은 훨씬 뒤에 나온 거고 그때서야 이제 부정적분이 연구된 거니까 그러다가 따로따로 발전하다가 사람들이 알아낸 거죠. 펀더멘털 테오럼 calculus라는 걸 관찰을 통해서 증명하고 발견해서 증명한 거에 불과한 건데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해 줬으면 좋겠는데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 뭐 순서대로 논리 순서대로 발견 순서가 아니라 논리 순으로 배우는 거니까 좋아요. 근데 원래는 그러면은 당연히 구분주 구적법이라는 걸 통해서 인테그랄 AS부터 B까지 fx dx라는 넓이는 이제 그 부분합에 해갖고 결국은 리미트 시그마의 fxk 델타 x 해서 요걸 이제 풀어서 쓰면 리미트 이거 맨날 외우죠. f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k에다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항상 정적분과 무한급수 해갖고 맨날 시험 문제 나오고 이것 때문에 빼자는 얘기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거는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럴로 바꾸고 fxk는 fx로 바꾸고 델타 x는 dx로 바꾸고 미소 변화량 이런 의미를 아는 게 좋죠. 물론 수학적으로 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말이 되게 하려면 디퍼런셜 폼까지 가야 되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세교육 과정에서 무슨 무시무시한 일이 교육과정이 막장인데요. 그냥 넓이라는 의미를 아예 안 가르치고 다짜고짜 부정적분 가르친 다음에 라주 FB 마이너스 라주 FA 그러니까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를 정의로 가르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문과는 그냥 이러고 끝나고요. 이과는 심지어 그리고 나서 넓이를 뒤늦게 가르쳐 사실 이거다 하는데 왜 그렇게 엄하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예. 아무튼 까는 건 이만 까고 그래서 아무튼 프로젝타일 모션을 해야 되니까 OD,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상미분 방정식 반대말은 PD이고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PD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F는 MA 사실 뉴턴의 세컨 로 운동 방정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 미분하는 거니까 A죠. 그래서 얘는 A가 마이너스 G 그래서 그걸 세워가지고 이제 풀면 그러니까 사실은 MG는 MA 해갖고 푼 거예요. 그래서 MM 삭제되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G가 나온 거고요. 방향 그거 물론 G는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고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 항상 OD는 이니셜 컨디션이 중요하고 PD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중요하죠. 그래서 초기 조건으로 초기 위치와 속도를 줬어요. 벡터로. 그러면 이제 꼭 땅에 쏠 수도 있지만 건물 위에서 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각도 알려주고 V제로 알려주고 뭐 위치 알고 다 알아요. 그랬을 때 유도 과정 중간에 다 생략하고 이런 게 나와서 뭔가 이차함수가 나오죠. 근데 사실 이거는 고딩 때 배웠던 물론 수학이 아니고 물리 시간에 배웠던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지나지 않고 V는 V0 플러스 AT 이건 거의 정이죠. 그리고 S는 V0 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사실 이거 두 개가 단데 이건 미적분에서 나오는 거고 요거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면 끝이고 적분하는 건데 여기서 T를 소거해서 나온 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사실 그거에다 그냥 벡터 그냥 언어를 parametric equation에 언어를 도입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height, flight time, range. 그래서 던졌을 때 예를 들면은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가느냐, ymax.
얼마나 오래 날아가느냐, 그 다음에 이게 던졌을 때 얼마나 멀리 가느냐, 그거를 책에 나온 공식 그냥 쓴 거에 불과하고요. 사실 여기서 레인지를 보시면 범위죠. 말 그대로 범위. 얼마나 멀리 나가느냐. 2알파가 90도, 사인 1이 돼야 되니까. 즉 45도로 쏠 때 제일 멀다는 게 밝혀진 게 불과 한 500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4, 500년밖에. 예. 지금은 뭐 개막장으로 발전했지만요. 그래서 13.3으로 넘어가서 아크랭스로 가는데 RT, Parametric Equation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커브죠. Parametric 커브가 주어졌고, 그럼 랭스는 그냥 절대 속력을 갖다 적분하면 되는 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보다 중요한 별표가 아크랭스 파라미터. 별표가 이제 중요하다는 경우가 있고 어렵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통 옆에다 하드를 써놨어요. 예. 이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ST, 보통 S라고 쓰는데 T0는 내 맘대로 잡아도 돼요. T0에서 T까지 절대값 V 타우 D 타우. 타우는 요게 T가 왔기 때문에 그냥 변수 바꿔준 거에 불과하고, 양변 미분하면 S를 T로 미분하면 절대값 V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결국 길이에요. 길인데 내가 어디 하나 잡고서 요게 이제 T가 이렇게 움직여가요. 그러면은 내가 속도가 처음에 막 이상하게 느리다, 빠르다, 느리다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거를 이제 그거에 맞게끔 T에 의존해서 내가 길이 함수의 길이가 이제 T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그젠플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근데 너무 뻔한 예를 보여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얘는 계산을 미분을 해보면 V가 이렇게 나오고, 길이 구해보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라서 루트 2가 나와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코사인 사인 T니까 얘가 원 위에 있다는 걸 관찰해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 그러지? 스파이가 나선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동영상에서 언급 안 했는데, 평면 위에서 이렇게 나가는 건 스파이럴이라 그러고요. 공간에서 이렇게 도는 건 헬릭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왓슨과 크릭의 이중 나선 그런 거 할 때 그 나선은 헬릭스인 거예요. 이거 헬릭스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고요. 그런 식으로 가고, 근데 얘를 갖다가 S를 이제 직접 구해보면 이 경우에는 루트 2t가 나와서 S는 루트 2t.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뻔한 경우인데, T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루트 2분의 1 S에서 다시 리페라메트라이즈를 해요. 그러니까 T로 하는 게 아니라 S로 재매개화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얘가 유닛 스피드 커브, 즉 이거 프라임 빠졌네요. 예. 미분한 게 길이가 1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너무 뻔한 예요 하고 나니까 짜증나서, 이게 만약에 VT를 했더니 루트 2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3T가 있는 이런 거여도, 물론 직접 하다 보면 여기서 계산이 막힐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 유닛 스피드로 커브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리페라메트라이즈 과정에서 인버스를 못 구하거나 아니면 적분이 불가능해서, 그러니까 실질 프랙티컬리는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론적으로는 항상 가능해서 이론적으로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시험 문제는 할 수 있는 걸 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이제 나름 그래도 수학에서 의미가 있어서 그냥 일단 하긴 했어요. 공률 이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카파가 dt over ds인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선 지금 얘기 안 할게요. 이건 동영상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s가 들어가요. 아크랭스 파라미터가 중요하게 쓰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t 벡터는 사실은 벨로시티 벡터를 갖다 길이로 나눈 거에 불과하고요. 그다음 m 벡터는 이제 이게 변해, 이쪽으로 변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변하는 그거고, 이제 공간이니까 2D에서는 이게 끝인데 3D로 가면 이제 B가 그거 두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제3의 방향을 만들어요. 그래서 TMB 프레임인데, 사람이 프레네라는 사람하고 세레라는 사람 두 사람이 해가지고 이게 미분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디퍼런셜 지오메트리로 연결될 예정이고, 그래서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카파는 공률인데, 그러니까 공률이라는 게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급하게 휘고 여기서는 좀 덜 휘잖아요. 그러면 접하는 원을, 최대한 접하는 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심하게 휘면은 요 원이 작아지고, 이게 덜 휘는 부분에서 원이 커지고, 그래서 카파가 커지면은 이 로는 뭐냐면 공률 서클 오브 커베이처, 그래서 또는 레디어스 오브 커베이처, 공률 반경이라 그러는데, 공률 반경은 오히려 작아지고, 공률 반경, 그러니까 커베이처가 작아지면 공률 반경은 오히려 커져서 서로 역소 관계에 있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카파는 R분의 1, 반지름이 R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 R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얘가 거의 0으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평면에 산다고 느끼는 거고요. 원심력도 다 이런 거에서 비롯되는 거죠. 물론 뭐 구심력 나와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TMB 프레임인데 여기는 아예 건너뛰고 하나만 하면 T 크로스 B에 N 해갖고 B가 바이노멀 벡터가 나오고, 그래서 운동을 기술을 하는데 파일럿이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내가 절대적인 좌표계를 하나 도입해놓고 운동을 기술하는 것보다 얘가 움직이는 그 파일럿의 관점에서 운동을 기술하면 편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레임, 그러니까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프레임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이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케플러 법칙을, 물론 이거 안 써도 증명할 수 있지만 면적 속도 일부정의 법칙 이런 거를 증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3장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제 생각에 13장은 뭐 아시면 좋고 몰라도 되고 뭐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테일러 이후로 뭐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건 없죠. 그냥 아시면 좋은 정도로 다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다시 강조를 해야죠. 14장부터는. 그래서 이거 한번 2시간 들으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다 보셔도 좋고 골라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 기니까. 그 partial derivative, 사실 저번에 어제 여기 저번 시간에 이거 막 하다가 대충 하다 끝났죠. 그래서 오늘은 아직 여유가 좀 있을 거니까 7시 반에 했으니까 그래도 꽤 흘렀네요. Functions of several variable 해서 다변수 함수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랑 또 달라요. 아까는 R에서 R로 가는 거, R에서 Rn으로 가는 거 했는데 Rn에서 R로 가요. 그러니까 변수 도메인이 이제 유클리디언 스페이스고 여기는 R로 가요. 그런 거고, 사실은 또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n by n 매트릭스 같은 걸 하면은 Rn에서 Rm으로 가는 거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룰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어쨌든 도메인 했을 때 또 이제 뜻이 2개라서 잘 보셔야 되는데, domain of definition, 정역이란 뜻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지오메트릭한 영역에 오면 도메인이 다른 뜻일 때가 있어요. 대수적일 땐 또 다른 뜻인데 그거는 제가 언급 안 하고, 오픈 커넥티드 셋일 수가 있어요.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도메인 오브 데피니션인 경우에 도메인, 코도메인, 이미지 또는 레인지 이런 얘기 맨날 했던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도메인 쪽에 있는 거를 input variable 또는 independent variable, 이쪽에 있는 거 의존하는 거 dependent 또는 output variable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딥러닝에서 들어가는 뭐 웨이트하고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어지죠, 슬슬. 예. 그래서 근데 사실은 다변수 함수를 배우고 나면 그걸 컴포넌트 와이즈로 모아놓으면 되는 거라서 n에서 m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다룬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써놓기만 한 것뿐이지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걸 한 번에 분석하는 방법이 또 있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안 한 거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R이 좀 헷갈리는데, 이거 region이에요. region의 약자고, 어떤 region이 이렇게 있어요. 이 region이 좋아가지고 도메인일 수도 있기는 한데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일단 region이고,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어떤 포인트 x0, y0가 인테리어 포인트 내부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말로 안 쓰고 그냥 그림으로 그렸는데, 여기서 어떤 작은 네이버후드, 입실론 네이버후드 같은 거 그래서 쏙 들어오게 무조건 잡을 수 있다. 네.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되지만 작게 잡을 수 있다. 어디까지 있다고요? 바운더리 포인트는 내가 아무리 작게 네이버후드를 잡아도 안쪽 점도 있고 바깥쪽 점도 있다. 익스테리어 포인트는 바깥쪽에 잡을 수 있다. 뭐 그런 거고요. 책에는 없는데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 그래서 무조건 리전 R이 있을 때 지금 이제 중요한 거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여기는 제가 애초에 리전 안에 있는 점을 뽑았는데, 바운더리 포인트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꼭 리전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R2에 있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서클인데 여기는 들어가 있고 여기 안 들어가 있다. 그럼 내가 여기 있는 바운더리 포인트는 리전에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바운더리 포인트는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리전이 오픈이다 또는 클로즈다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직관적으로는 그거예요. 이렇게 닫혀있으면 이런 게 닫혀있는 거고요. 이런 게 오픈인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는 셋 중에 무조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트리커토미 같은 게 셋 중에 하나라는 게 성립하는 건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픈일 수도 있고 클로즈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예. 특히 둘 다 맞는 경우는 드문데 둘 다 아닐 수가 있어서. 네, 뭔가 왔는데. 네, 석채님. 네, 그래서 보면 자 어떤 얘기가 들어왔냐면 바운더리 포인트 한 번 더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운더리 포인트라고 하는 건 인테리어 포인트부터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테리어 포인트는 일단 첫째 그 리전 안에 있는 점이면서 내가 어떤 네이버후드를 잡아가지고, 물론 오픈 네이버후드요, 잡아가지고 오픈볼을 잡아서 요 전체 안에 쏙 들어오게끔 잡을 수 있다였는데, 바운더리 포인트는 일단 아래 포인트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일단 평면만 할게요. 평면에서 또는 공간일 수도 있죠. 아무튼 공간에 있는 어떤 점에서 내가 아무리 작게 네이버후드를 잡아도 아래 있는 점도 일부 포함하고 아래 없는 점도 일부 포함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면 그걸 바운더리 포인트라고 불러요. 되셨나요? 대답 없으면 그냥 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거였고,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셋 중에 하나로 딱 갈라지는데, 오픈 클로즈드는 예를 들면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게 해버리면 이건 오픈도 아니고 클로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놈.
그래서 둘 다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좋은 놈들인 거죠, 상당히. 그래서 이제 1차원에서야 뭐 뻔하죠. 이렇게 닫힌 폐구간, 개구간밖에 없으니까 뻔한데 2차원만 와도 지오메트리가 복잡해져서 이제 인테리어 포인트를 배웠으니까 안에 있는 모든 포인트가 다 인테리어, 여기서는 아무리 잡아도 다 무조건 아무리 바운더리 가까워도 작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클로즈드는 바운더리 포인트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있다면 그 모든 바운더리 포인트를 다 포함해야 돼요. 여기는 바운더리 포인트가 얘인데 그걸 다 가지고 있어. 얘는 이제 클로즈드가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바운더리 포인트들은 가지고 있는데 얘는 못 갖고 있으니까 클로즈드가 안 되는 거고, 얘가 오픈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데는 다 이런 데는 다 인테리어 포인트인데 여기 있는 게 인테리어 포인트가 아니어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둘 다 안 되는 예고. 근데 이제 저런 좋은 것만 물론 볼 건데 사실은 굉장히 R1만 해도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칸토어 셋이라는 걸 언급을 했는데, 칸토어라는 수학자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집합론을 해서 이제 중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인데 0일 인터벌에서 3분의 1, 3분의 2까지 빼내고 또 이제 세 등분해서 가운데 거 빼고 이 작업을 무한번 반복해서 남는 걸 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그럼 얘는 클로즈 셋이 또 되고, 사실은 컴팩트라는 것도 돼요. 이제 안 적었어요, 일부러.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해석학을 배우신 분들은 필요할 수 있어요. 말만 하면 컴팩트는 사실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하고 동치기는 해요.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둘 다 되는 것도 있어요. MT 셋도 있는데 MT 셋은 너무 트리비얼하니까 빼고 전체가 그래요. 예를 들면 전체는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아예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포함하는 이 조건 자체가 MT라서 그냥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픈은 모든 포인트가 다 인테리어 포인트죠. 예. 그래서 두 개가 다 되는 경우, 요게 대표적이에요. 토폴로지라는 걸 이제 제너럴하게 배우게 되면 이거보다 더 제너럴해서 아주 이상한 셋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하지 않았고요. 바운디드라는 거는 시퀀스에서도 나왔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 하고 있는 얘기고, 내가 커다란 볼이 있어서 그 안에 쏙 들어오게 되면 그걸 바운디드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 뻗어나가면 그거를 언바운디드라고 한다. 9시가 됐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또 좀 덜 중요하니까 사실 진짜 중요한 단원이긴 했는데 초반은 좀 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부분 나오면 얘기할게요. 그래서 모르셔도 되고, 이변수 함수가 있는데 서피스로 이제 보통 나타날 거고, 예를 들면 g는 100-x제곱 -y제곱 이러면 이제 뒤집혀 있는 일립틱 패러볼로이드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거의 레벨 커브라 함은 말 그대로 컨투어라고도 해요. 등고선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fx, y 하면 사실 얘는 g는 해서 그런 이변수 함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는 그게 c가 컨스턴트인 그런 거를 어디서 모아놓냐면 R2에서 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눌러놓고 2차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지도예요, 지도. 등고선 여러 개 그려놓잖아요. 예, 그거고요. 그래서 얘는 R2에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R3가 아니라. 그래프는 x, y, 요걸 다 해서 얘는 R3에 있는 게 이게 그래프고, 그거의 기하학적 표현을 그려놓은 거에 불과하고, 그래서 R2에서 R로 가는데 이제 이 상황을 조금 더 해서, 예를 들면 이 등고선의 경우에 얘는 이제 거꾸로 뒤집혀 있을 테지만 요 라인 위에 있는 거는 다 여기 C로 콜랩스 모이는 거죠. 이렇게 또 이렇게 더 크다란 데선 요 저기로 가고, 이렇게 하면 막 여기도 변하겠죠. 그래서 그런 맵이고, 그래서 그거 인버스 이미지인 거죠. 인버스 이미지. 그래서 요게 이제 R2에 있어야 되는 요게 요거예요. 요 파란색이 같은 거예요. 예. 그게 등고선이고 컨투어 또는 레벨 커브라고 부르고. 근데 이게 레벨 커브가 되는 이유는 2차원 안에서 2 빼기 1이 1이라서 이게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커브는 원디멘션이죠. 이제 레벨 서피스가 나오는데, 얘가 서피스가 나오는 이유는 3 빼기 1이 2여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변수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3차원에서 라인으로 가는데 이제 요게 레벨 서피스인데, 이제는 4차원이니까 그래프 못 그려요. 4차원에 그려야 되니까 못 그리고, 이런 식으로밖에 비주얼라이즈가 불가능한데 요 위에 있는 건 다 가요. 그럼 요거 인버스 이미지 해서 여기서 해요. 그러면 서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4차원 오브젝트인데, 그러니까 g는 fx, y, g 이건데 는 c의 조건이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4의 자유도에서 하나가 빠져서 3이 나와. 아니지, 반대지. 원래 3차원에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관계식 c가 있어서 빼기 1을 해서 2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서피스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n 베리어블 그런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펑션이 있을 때, n 베리어블일 때, 그러면은 degree of freedom이 자유도가, 이거는 확통에서도 나오는 용어죠. n 디멘셔널에 살고 있는데 하나 조건이 f 인버스 c 인버스 이미지를 했기 때문에 자유도가 하나 줄어서 디멘션이 하나 줄고,
이제 요게 constraint, 제약 조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벨 이제 엑서사이즈에 그림의 페이지 800에 이제 요런 이상한 그래프가 나와.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책 보여드려도 되긴 하는데 뭐 아무튼 안 할게요. 그냥 가면 그래서 여기서 요런 함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려고 이제 미리 그냥 그림만 꺼내온 거고요.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하고 컨티뉴티 나오는데 여기도 이 변수에서 역시 입실론 델타 가져와야 되고요. 안 썼어요. 예,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컨티뉴어스 하다는 건 똑같아요. 일단 함수값 존재하고 리미트 존재하고 그 둘이 같아야 되는데 이 1차원하고 1변수 함수가 엄청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변수 함수에서는 끽해야 우극한 좌극한 왔다 갔다, 물론 사실은 이것도 너무 단순화된 거지 사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일단 빼고 논의한 건데 그런 모든 게 같아야 되는 거긴 해요. 사실 불충분한데 최소한 필요는 하죠. 근데 이변수 함수일 때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대각선 뿐만 아니라 막 이렇게 파란색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아니면 스파이럴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없고 입실론이 다 꼭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fx, y라고 하는 걸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2xy라는 걸 0,0만 아니면 정의가 될 텐데 0,0이면 그냥 아예 0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얘가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걸 보여라는 어려워요. 그건 입실론 델타를 정말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뭔가 망치는 건 쉬워요. 예, 그래서 망치기는 쉬우니까 그걸 하는데 그리고 연속함수가 있으면 4층 상항을 합성하면 다시 연속함수가 된다는 얘기였고 투 패스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패스로 교묘하게 잘 갈 때마다 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y는 mx라는 걸 갑자기 갑툭튀 하는데 이게 갑툭튀가 아니에요. 그걸 관찰하게 되는 게 호모지니어스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둘 다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얼 오브 디그리 d라서 여기다가 같은 차수를 넣으면 되겠다 해서 1차 함수를 그냥 생각한 거고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x, y가 없어져요. 그래서 리미트를 보내면 애초에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울기가 1인 걸로 접근할 때랑 기울기가 2인 걸로 접근할 때랑 값을 계산해 보면은 여기서는 값이 1이고 여기서는 0.8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0.8 이렇게 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1로 접근하면 1이고 1로 접근하면 0.8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 패스를 해갖고 뭐 사실 투도 아니죠. 무한개의 패스를 잡은 건데 근데 호모지니어스가 아니에요. 근데 관찰을 해야 돼요. 여기는 x제곱 y고 여기는 x 4승 y제곱이면 항상 2배잖아요. 그래서 kx제곱 이런 2차 함수를 생각해서 대입하면 비슷하게 이 값이 변하니까 얘도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복습이 대충 끝나는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파셜 데리버티브 할 때 f를 x로 펴면 이런 기호도 쓰고 아니면 이렇게도 쓴다 그랬어요. at evaluated at x0 y0 했을 때 y는 픽스 시켜놓고 x에만 변화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 라운드 D라고도 읽고 파셜이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D는 straight D라고 읽고요. straight냐 아니면 파셜이냐 해서 잘 봐야 되는데 의미는 단면을 뚝 잘랐을 때 예를 들면 이런 뭐 그래프가 있을 때 뚝 잘랐을 때 여기는 Y가 픽스되어 있는 거고 그때의 기울기 요 보라색 그래서 요게 이제 X가 픽스되어 있는 요건 이제 X 잠시 그쵸, Y가 픽스되어 있는 거죠. 예. X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반대로 FY고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요거를 음함수 미분법 결국은 음함수 미분법도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파생되는 건데 자세하게는 어차피 고딩 거라서 제가 안 했고요. 양함수, 음함수 얘기하는데 사실 음함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닐 수 있어요. 그 원방 정식처럼. 그래서 implicit 펑션이라고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아닐 수 있어요. 제가 expression이라고 조심스럽게 쓴 거고 부분적으로는 된다는 게 이제 implicit function theorem 이런 거 써야 되고 yg-lng는 x 플러스 y라고 하면 이거를 못 풀죠. 사실 explicit하게 쓸 수는 없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함수라고 보고 미분을 해갖고 체인룰을 쓰고 고배미분법 체인룰 다 갖다 썼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게 나오고 이런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파셜 데리버티브하고 컨티뉴티 사이에는 그러니까 간미연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지만 파셜 데리버티브는 그렇지 않아요. 파셜 데리버티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반례로 대부분 다 0인데 이제 하필이면은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 이 라인 위에서만 값이 1로 팍 뛰는 그런 이상한 그래프를 해도 내가 fx하고 0,0에서 심지어 파셜 데리버티브 존재해요. 예, 존재해요. 근데 다른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뭐 당연히 연속도 안 되고요. 근데 리밋은 y는 x를 따라서 하면 존재하지만 진짜 리밋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고 요 노테이션을 쓸 때
요거는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고 y 먼저 하고 x고 요거는 거꾸로 뒤에서부터 해야 된다. 그런 거 얘기했고 저번에 다 얘기했던 거고요. 믹스 데리버티브가 섞여 있는데 원래 f가 있고 한 번 미분한 것들 first order derivative들로 fx, fy가 있고 만약에 n 변수는 더 많아지겠죠. 두 번 미분하는 건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fxx, fyy, fxy, fyx인데 이 네 가지가 다 일단 존재하고 플러스 걔가 그 어떤 포인트가 이제 내가 따지는 포인트가 있을 때 어떤 포인트 A, B에서 그걸 포함한 어떤 오픈 리전에서 존재해야 돼요. 이 오픈이 왜 필요하냐면 continuous at 어쩌고 저쩌고로 하려면 continuous 자체가 local information인데 그 local도 진짜 한 점인 경우와 한 점 주변 대부분 다 한 점 주변이에요. 주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말만 써도 그러니까 이 말이 필요 없기도 하죠. 예. 왜냐하면 continuous하다는 거에 이미 근데 이제 explicit하게 써준 거고요. 그러면 이런 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클래스를 비슷하게 오브 클래스 C2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믹스 데리버티브 디럼 YX를 하나 XY 하나 똑같다. 그리고 뭐 편미분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편미분 가능하다는 걸 일단 깔고 들어간 거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편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였고 여기부터는 다시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드를 써놨어요. 하드. 몰라도 된다는 얘기긴 해요. 근데 G는 fx, y인데 얘가 정말로 디퍼렌셔블하다. 그걸 이제 토탈 디퍼렌셔블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1차원에서 그거랑 정의가 완전 달라요. 제가 정의를 하긴 했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편미분부터 존재하고 이제 내가 여기 x0, y0에서 델타 x만큼 델타 y만큼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그 변화량을 델타 g라고 하면 그게 파셜 데리버티브에 의존하는데 요 점에서의 인포메이션하고 델타 x, 델타 y의 그거의 일종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같이 움직이면서 에러 텀이 있을 수 있는데 델타 x, 델타 y인데 요게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가주는 그런 복잡한 감도 안 오는 그래서 좌우지간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요거 정도는 알면 좋아요. 토탈 디퍼렌셜 이제 디퍼렌셜이라고 이거 뭐라 그래야지? 우리말로는 잘 모르겠고요. 미분 형식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디퍼렌셜 폼이라고 하는데 DG는 fx, dx, fy, dy 요건데 사실 이게 느낌은 뭐냐면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y는 fx라고 할 때 dx분의 dy는 f'x를 넘겨가지고 dy는 f'x, dx 많이 쓰자. 그거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 증명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책에 어디 있을 텐데 못 찾아서 바빠서 못했고요. 이거의 의미를 조금 아시면 좋기는 좋아요. 근데 그건 그림을 보고 설명해야 되는 거라 안 하겠고요. 그래서 f가 디퍼렌셔블 하다,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정의예요. 예. 그러면 이 진짜 디퍼렌셔블에는 여전히 돼요. 그때는 진짜 디퍼렌셔블 하면 컨티뉴어스가 돼요.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네, 전미분 그러니까 토탈 디퍼렌시에이션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토탈 디퍼렌시에이션하고 versus 토탈 디퍼렌셜은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근데 연관은 돼 있어요. 네, 전미분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전미분이라고 하시려면 토탈 디퍼렌시에이션 또는 토탈 데리버티브라고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미분, 그러니까 디퍼렌셜 폼을 얘기하실 때는 그냥 그때는 디퍼렌셜이죠. 토탈 굳이 안 붙이셔도 디퍼렌셜 하면 다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디퍼렌셜 지오메트리 할 때는 디퍼렌셜 폼을 물론 다루는 것도 맞지만 디퍼렌셔블하고도 연결돼요. 예, 깊게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무튼 믹스 데리버티브 티어럼이 진짜 페일하는 예를 잡았어요. 얘가 오브 C 클래스 C2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 된다는 걸 보여라 뭐 그런 정리였고요. 그래서 이제 언급한 거였고 모르셔도 되고요. 자 이제 드디어 왔어요. 별표 4개 붙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할까요? 쉬었다 갈까요? 계속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쉴까요? 오 갈리네. 어쩔까요? 계속하자 하시는 분 계시고 쉬자는 분 계시고 일단 뭐 가죠. 네, 일단 가겠습니다. 뭐 그래서 자, 그래서 14.4에 체인룰이 나오는데 자 이제 일변수 사실 여기까지도 다 했던 거예요. W는 fx, x는 gt
그래서 사실 이거 집어넣으면 W는 F에 GT 이렇게 있을 때 고등학교 때 버전으로 가면 W 프라임 T는 결국은 T의 함수니까 겉에 거 미분, 속의 거 미분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그리고 이제 체인으로는 당연히 백프로프로 바로 직결되고요. 근데 이거를 이 형태를 이제 앞으로 안 쓸 거예요. 제가 빼버렸죠. 이걸 안 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돼요. 브랜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W는 X의 함수고 X는 T의 함수도 했을 때 요거 한 번에 미분하고 싶으면 이렇게 두 번 거쳐서 가면 된다. 곱하는데 제가 생략했지만 사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요 바가 evaluated at이죠. at 얘는 T고요. 얘도 T인데 여기는 GT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T고 여기도 T지만 여기서는 X가 GT일 땐 거니까 요거를 그래서 여기 GT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걸 사실은 따져가면서 해야죠. 근데 뭐 이런 거 안 따져도 안 헷갈릴 때는 안 헷갈리는데 어려우면 헷갈립니다. 이거. 어쨌든 그렇고요. Theorem 5에서 이제 이변수 함수가 등장했어요. 여기서부터 또 어려운 개념. 그러니까 뭔가 그냥 좋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들이 다루는 함수는 웬만하면 좋아요. 딥러닝에 나오는 함수가 좋다는 보장은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뭔가 먹히는 걸 보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죠. 예. 그건 수학자들이 아마 제 생각에 길어도 몇 년 안에 다 밝혀놓을, 몇 년은 모르겠다. 적어도 몇십 년 안에는 밝혀놓을 것 같고 어떤 도구를 이용하든 뭐 미분계를 이용하든 대수계를 이용하든 뭘 하든 할 것 같고 나중 얘기고 그래서 어려운 정의 그렇게 직관적이지는 않은 정의 가져오고 얘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냥 그 디퍼런셔블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는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W가 XY로 갈라졌다가 결국 T로 모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는 쉬운 디퍼런셔블 하다는 거는 결과인 거죠. 이걸 두 개를 조합해서 얘는 미분 가능하고 이런 체인을 성립하는데 여기는 라운드 D냐 스트레이트 D냐를 구분해서 쓰셔야 되고 이거 헷갈리면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함부로 막 이렇게 캔슬하는 거 이제 안 먹히기 시작해요 슬슬. 애초에 라운드랑 D가 다르기도 하거니와 여기는 하나고 여긴 두 개잖아요. 안 먹혀요 그런 거. 예, 근데 느낌은 비슷한 건 맞죠. 그래서 저 여기서도 그렇게 하다는 위험하다. 여긴 세 개, 여기 하나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W가 X, Y, Z 세 개의 변수고 각각은 또 다시 두 개의 변수일 때 이렇게 갈라가지고 따로 써도 되고 두 개 한꺼번에 써도 되고 해서 비슷한 식으로 가고 implicit differentiation, revisited라는 얘기는 앞에서 뭔가 한번 했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건너뛰어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딩 때 맨날 하던 그러니까 원을 할까 하다가 원은 너무 식상해서 타원으로 갔어요. 그럼 여기 루트 3이고 1은 이런 타원이 나올 텐데 미분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y를 이제 x의 함수를 보고 있는 거고 미분하면 6x 여기다가는 합성함수 민법을 쓰면 2y 곱하기 dx분의 dy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쉬울 때는 뭐 어떻게 해도 그게 그놈이 그놈인데 내가 이거는 제로라는 음함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f라는 함수의 레벨 커브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c가 제로인. 그랬을 때 이걸 w라고 놓으면 w는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덴티컬리 제로니까 x로 그리고 지금 w는 xy의 함수인데 결국 y는 x의 함수라고 봐서 결국은 둘 다 x의 함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이거 전체는 토탈리는 제로인데 요거를 요렇게 투 트랙으로 또 따라가 가지고 여기다가 아이덴티컬리 제로인 거를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 이게 나와요. 단 분모가 0이 아닐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넣어봤어요. 엑서사이즈. 그래서 예를 들면 데리버티브를 구하는데 인테그랄이 나오는데 이거 아마 뭐 효정님 같은 분들은 고딩들 많이 가르쳐 보신 분들 아실 텐데 함수 적분하는데 t인데 요 안에도 x가 들어가고 함수에도 x가 들어가고 구간에도 x가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처리를 그러니까 심지어 못하게 루트로도 막아놨죠. 그러면 이걸 미분을 하면 내가 아무리 함수를 잘 어프락시메이션을 딥러닝을 하든 뭐라든 했다고 쳐도 미분을 하게 된 걸 어프락시메이션 해보면 또 엉망진창이 되죠. 어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미분을 잘 하고 싶으면 이런 체인 물론 적분 형태니까 먹히는 것도 있지만 체인룰을 잘 쓰면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배경 설명이 좀 있고요. 제가 이건 동영상에다 해놨으니까 안 할게요. 그래서 하게 되면 요거를 여기는 그래도 어쨌든 아는 펑션 여기 또 적분이 등장하긴 하는데 이걸 어프락시메이션 함으로써 미분을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또 별표 4개예요. 자,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여기까지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 나오는데 갑툭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기호를 물론 써도 되는데 여기 이제 사실 S가 아까 얘기했던 아크렌스 파라미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요 이제 디렉션 U 벡터가 유닛 벡터인 게 엄청 중요하고요. 1,0을 택하면 그게 이제 디렉셔널 그러니까 파셜 데리버티브가 나오고 0일 해도 이게 나와서 그걸 제너럴라이즈 해놓은 컨셉인데 제너럴라이제이션인데 그걸 이제 사실 요 기호는 잘 안 쓰고요. 요걸 많이 써요. F를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하는데 U 방향으로 유닛 벡터인 거 가정하고
근데 그거를 여기서 evaluate 했다. x0, y0에서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점 주고 요걸 하면은 요거 계산 정의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거 theorem 쓰지 말고 진짜 정의로 한번 해보면 이거 나온다. 한번 해보시길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걸 이제 체인 룰을 열심히 쓰면 사실은 요런 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딱 봐도 그레디언트가 이래서 그거에 이제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그레디언트 벡터 정의하고 요거를 나블라라고 읽어요. 기호 이름이에요. 나블라 오브 F 또는 그레디언트 오브 F. 그래서 이제 별표 4개 또 붙어있죠. du F는 gradient of F U 물론 유닛 벡터일 때 요게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얘가 요건 이게 유닛 벡터니까 gradient of F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물론 in between으로요.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요때가 맥스고 요때가 미니멈인데 그 얘기는 요하고 요게 같은 방향 요 반대 방향.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일립틱 패러볼로이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이제 뚝 자르면 이런 게 나올 텐데 그거에 진짜 레벨 커브는 밑에 있죠. 그랬을 때 그레디언트 오브 F 방향은 얘는 이쪽이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이쪽인지 이쪽인지 원래 모르는데 제가 이걸 알아서 아는 거예요. 일로 가면 얘가 올라가요. 여기로 가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가장 increase한데 most rapidly 하는 방향은 그레디언트 F 방향이고 가장 most decrease 하는 방향은 이거고 삐딱하게 가면은 적당히 감소하거나 적당히 증가하지만 가장 most rapid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결국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물론 그거의 디스크리트 버전이죠. 컨티뉴어스 버전은 풀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ODE를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기 위해서 디퍼런스 이퀘이션 미분방 정식을 풀기 위해서 차분방 정식을 푸는 거랑 비슷한 얘기고 그래서 디렉션인데 제로 체인지는 레벨 커브 위를 움직이면 안 변해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수직인 방향이다. 근데 A, B의 수직인 거의 대표적인 거는 B, -A는 마이너스 B, A 뽑으면 되니까 그냥 그거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하고 탄젠트도 레벨 커브에서 내가 이렇게 있을 때 그레디언트하고 수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그리고 쿼션트 룰에서 목세 미분법에서 또 연결되는데 그레디언트 비슷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벡터 미분이거든요. 근데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거는 스칼라 펑션을 F를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벡터 펑션이 나오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언급을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N에서 RM으로 가는 그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았죠. 근데 굉장히 막 사인 코사인도 섞이고 복잡한 함수예요. 걔를 이거 통째로 미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미분을 한 게 뭐가 나오냐면 미분한 게 매트릭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심지어 벡터 밸류드 펑션도 아니고 맵을 미분한 거예요. 이건 이제 미분계에서 미분 다양체까지 넘어가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미분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거기까지 안 얘기하죠 딥러닝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약간 나이브하게 벡터 미분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레디언트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그거고 데리버티브 얼렁어 패스 하면 패스를 따라서 미분하는데 이제 여기 f라는 펑션이 있는데 여기 이제 벡터 밸류드인데 커브를 따라서 하면 얘는 이제 리얼 밸류드 어떤 펑션이 나오죠. 그러면은 겉에 거 미분 속에 거 미분하는 게 거의 그대로 성립한다. 대신에 이제 그레디언트 오브 F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걸 외우면 망한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그때 아 내가 이거기 때문에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외우면 망한 거예요. 네. 외울 게 이렇게 많아가 아니에요. 그럼 공부 완전 잘못한 거예요. 늘 강조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14.6에서 그러니까 원리는 거의 한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냥 어플라이 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어플라이 못하면 이해 못한 거죠 그냥. 그러면 그냥 맨날 남의 것만 읽고 그냥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탄젠트 플레인하고 이런 건 고딩 계산을 다 스킵했고 디퍼렌셜은 좀 어려운데 제가 조금만 언급했는데 그래서 아까 그 얘기예요. 이제 DS분의 DF 그게 별로 안 쓰기로 그러니까 요거 이제 고딩 버전으로 또 해놨어 유사성 해서 요걸 이제 미소 변화랑 인피니테시멀 체인지가 나오고 요 fx가 사실은 제코비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요 부분에서 내가 이런 이제 복잡한 함수인데 여기 요 점에서 P1에서 P0에서 P1으로 가는데 0.1 유닛만큼 움직이면 얘가 얼만큼 변하느냐 미소 변화량이 어떻게 되느냐 0.067 정도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또 리니어라이제이션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얘는 이제 사실 또 이게 투 베리어블 테일러 폴리노미얼 사실 여기서 제가 언급을 뭐라고 했냐면 앞에서 했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착각해서 그렇고 아직 이 시점에서는 안 했어요. 이 뒤에 있어요. 뒤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그래서 리니어라이제이션 자른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복잡한 서피스가 있을 때 이제 플레인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느냐 그럼 최소한 멀리 가면 어긋나겠지만 요 근처에서는 어프락시메이션이 될 거고 아니면 쿼드릭 서피스로 하느냐 뭐 디그리 3 점점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그거의 에러 에스티메이션, 테일러에서 했던 것 비슷하게 하면 또 이런 에러 에스티메이션이 있고, 바운드가 존재했을 때 뭐 맞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토탈 디퍼런셜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에러가 요거 이하다 뭐 이런 걸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끊고 갔는데, 익스트림 밸류 여기서부터 이제 또 원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하려다 못했죠, 아마 여기서부터.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다 지난 시간 복습이었고요. 여기도 하다 보면 복습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아닌 것도 이제 섞여 있을 테니까 가죠. 그래서 익스트림 밸류하고 새들 포인트가 있는데,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정확하게 정의 엄밀하게 했고요. 하려면 주변 정보가 필요해서 R 볼인데 오픈 볼이고 A, B 라는 점, 그러니까 P예요. 포인트 P에서 반지름 R인 그런 구를 2디멘셔널이면 9고, 아니 2D면은 볼이고 3D면 9겠죠. 그래서 그거가 도메인 안에, 물론 도메인 오브 데피니션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요 D 안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거에서 그 주변에선 내가 짱을 먹고 있으면 로컬 맥시멈, 주변에서 내가 제일 약하면은 로컬 미니멈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서피스가 이렇게 복잡하면 이런 게 이제 그 딥러닝 할 때 로스의 그런 서피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로컬 미니마를 찾고 싶어요. 로컬 미니멈. 근데 first derivative 테스트를 하려면 일단 extreme value부터 찾아야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극값이에요. 극값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극대값, 극소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if 만약에 로컬 맥시멈이나 로컬 미니멈을 갖는데 반드시 인테리어 포인트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안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갖는다 치고, 그리고 if 요 점에서 둘 다 존재한다고도, 존재 안 할 수도 있는데 존재한다고 쳐요. 그러면 무조건 평평해야 될 테니까 파셜 데리베티브가 0이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근데 사실 이건 너무 좋은 상황이고 theorem이고 좀 나쁜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걸,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되는 중요한 인테리어 포인트 중에서 따지는 거고요. 이 중에서 뒤져가지고 사실 익스트림 포인트를 밸류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예 미분이 저렇게 조건 만족해, 필요 조건 중에 하나인 이걸 만족하거나 아니면 안타깝게도 둘 중에 하나가 존재를 안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존재 안 하는 건 이걸 theorem 쓸 수가 없으니까 뒤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 포인트 중에 이거 뒤지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 바운더리 포인트는 제가 언급을 안 했거든요. 바운더리 포인트는 또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인테리어 포인트, 바운더리 포인트 나누고 다시 인테리어 포인트는 크리티컬 포인트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새들 포인트가 있고, 걔는 이제 짱 먹는 놈도 아니고 아무것도 중간 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갖고 자기보다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이런 거 이제 안장, 새들이라고 부르고 안장점. 그래서 이걸 세컨 데리버티브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코딩 때 다시 비율을 보면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 그다음 새들 이런 걸 갖는데, 얘는 이제 사실 두 번 미분한 거. 걔가 0보다 크냐 작냐. 그다음에 이건 이제 얘는 사실 0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 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매트릭스가 사실 해시안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안 매트릭스가 두 번 미분한 것들을 모아놓은 건데, 얘는 매트릭스고 거기다 디터미넌트까지 씌워야 돼요. 제가 좀 하다 놓쳐갖고 나 막판에 씌웠는데, 그걸 씌우면 얘는 그러니까 최소한 오브 클래스 C2는 가정하죠. 그럼 얘가 시메트릭이 될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뭘 해먹으니까 가정에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것도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둘 미분해서 그 중에서도 0인 것까지 가정을 하고 나면 걔가 응당 뒤져야 되는 점 중에서 로컬 맥시멈인 거는 fxs가 0보다 작고 해시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취한 게 0보다 크거나, 그러면 로컬 맥시멈. 얘가 크고 얘도 크면 로컬 미니멈. 근데 이제 얘는 따지지 말고 이게 아예 절대값이 아니라 디터미넌트가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새들인데, 이거 증명하는 거 투베리어블 테일러 익스펜션 해갖고 이렇게 잡아서 하는 증명 어려워요. 그래서 하진 않겠고요. 근데 만약에 해시안 매트릭스에 이것도 디터미넌트 빠졌네요. 디터미넌트를 한 게 0이면 이 테스트는 아무 결과를 주지 못해서 그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이 방법으로 안 먹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써놔서 오히려 어렵지, 사실은 해시안 매트릭스가 파지티브 데피니트하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 프린시플 서브 매트릭스, 어떤 매트릭스가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또는 데피니트 얘기할 때 여러 동치 조건들이 있었지만 모든 아이겐 밸류들이 다 파지티브다 또는 넌 네거티브다. 그러니까 데피니트만 얘기할게요. 파지티브다 또는 프린시플 서브 매트릭스, 그게 뭐였냐면 1by1, 2by2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얘네들의 디터미넌트가 전부 0보다 크다, 다 동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0보다 크고 요것도 0보다 크다를 해놓은 게 얘예요. 그러면 그게 정확히,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이제 숫자가 0보다 크다는 걸 매트릭스 버전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걔가 파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를 줄여갖고 파지티브 매트릭스라고도 부르거든요.
포지티브 매트릭스다라는 걸로 확장을 해놓은 거죠, 정확하게. 얘는 네거티브 데피니션, 네거티브 매트릭스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같은 건데,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는 다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처음에 마이너스고 이렇게 하면 또 플러스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네거티브 마이너스. 그래서 이걸 헷갈리면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헷갈리면 이해를 못한 거예요. 뭐 어딘가 꼬인 거예요. 이게 안 헷갈려야만 이해를 한 거예요. 얘는 매트릭스가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지티브냐, 얘는 네거티브냐, 얘는 이도 저도 아닌데 좀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요 해시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0보다 작으면 새들 포인트고 그렇지도 않으면 아무 결과를 주지 못한다. 해서 그거에서 이런 함수에 대해서 당시라 사실 별로 할 게 없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어서 0,0에서는 새들을 갖고 로컬 맥시멈을 갖고 뭐 이것도 필요 없지만 얘는 이제 대신에 아무 제약 조건이 없는데 얘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줬어요. 내가 전체 다 따지지 말고 너 요 안에서만 놀아라 라고 하면 인티리어 포인트는 크리티컬 포인트 따져야 되고 바운더리 포인트는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따지는 방법이 나와 있고 까지 해서 그럼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은 완전히 끝났고요.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완전히 새로운 거 오늘 하고 끝냅시다. 자, 그래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그래서 익스트림 밸류를 이제 구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아무 제약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하고 또 연결되는데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이 있어서 g의 x, y, g는 제로. 물론 변수 빼도 돼요. 더 늘려도 되고. 그러면 결론 그레디언트 오브 f는 람다 그레디언트 오브 g면 된다. 그거에 대한 유도를 제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theorem 나오고 하는데 이건 설명 들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assumption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constraint에 해당하는 gradient of g라는 벡터가 0 벡터는 아니라는 가정하에 그럼 gradient of f랑 gradient of g가 평행하다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게 평행하니까 그냥 상수 k 대신에 람다를 붙인 거고 요 람다의 이름이 그냥 멀티플라이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곱하는 거에 해당하는 일종의 proportionality. 그러니까 이제 그 비례상수 같은 거죠. 근데 라그랑지가 처음 했다 그래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 뿐이고 복수가 붙어 있는 이유는 2개짜리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할 거고. 그래서 하나짜리일 때는 일단 람다 하나만 나오고 얘를 추가로 만족해야 되고 당연히 원래 컨스트레인트는 당연히 만족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죠. 3D로 가도 벌써 어려워지니까 2D로 갈게요. 그래서 이그젠플의 2D 버전 예를 들면 미니멈 맥시멈을 결국은 어차피 그러니까 익스트림 밸류를 찾기 위해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았고 사실 근데 익스트림 밸류는 또 왜 했냐면 미니멈 맥시멈 하려고 한 거예요. 결국 목표는 다 미니멈 맥시멈이고요. 옵티마이징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fxy 이거의 최대치 당연히 없죠. 얘는 발스 다이버지 하니까. 근데 제약 조건을 걸었어요. 타원 위에서만 움직이래요. 그러면 이제 지오메트릭한 건 일단 나중에 따지고 대수적으로 그냥 해보죠. 그러면 그레디언트 하면 yx, 요거 그레디언트 하면 4분의 1x, y 해서 람다를 해서 써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y는 4분의 람다 x인데 한 번 더해서 집어넣으면 4분의 y제곱 람다인데 y로 묶어내면 요게 0이거나 요게 0이거나 해서 첫 번째 y가 0이거나 아니면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거나 근데 y가 0이면 해보시면 x가 0이 나와서 0,0은 근데 일립스 위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순이 나와요. 이 경우는 불가능. 그래서 여기 y가 0이 아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이미 모순이 나왔기 때문에 y가 0이 아니고요. 뭐 필요는 없어요. 그 y가 이거일 때 요건데 직접 대입을 해보면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그대로 대입하면 복부호 동순 때문에 위험해서 따로따로 처리했는데 여기 1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거 복부호 동순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맞나? 아니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거 잘못 썼어요.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예. 오타예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책에 복부호까지만 따지고 복부호 동순을 안 따졌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4개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너무 엘지브라스럽게 했는데 대수적으로 했는데 좀 지오메트릭하게 해보자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R2에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서만 보자는 거예요. 전체 다 보지 말고.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얘는 어떻게 보면 컨스트레인트에 불과하고 여기서 이거는 레벨 서피스로 레벨 커버라고 보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컨스트레인트에 불과해요. 물론 볼 수도 있지만 의미가 없고요. 이거야말로 이제 이변수 함수의 레벨 커브를 봐야 되고 그럼 그 레벨 커브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제가 이쪽도 있는데 여기만 일단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아예 안 만나니까 뭐 할 얘기가 없고 여기는 만나요. 근데 여기서는 그레디언트 오브 F하고 그레디언트 오브 G가 서로 평행하지 않아요. 근데 정확히 접할 때가 평행한 거죠. 뭔가 접할 때 모든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게 평행하다는 기하학적인 의미를 갖고 요점뿐만 아니라 이 4개가 다 일어나고 그래서 4개가 나왔던 거고 대칭성이죠 이것도. 그게 2,1이다. 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2개면 어쩔 거냐. F의 뭔가 이제 미니멈, 맥시멈 혹은 익스트림 이런 걸 밸류를 구하고 싶은데 컨스트레인트가 2개가 있으면 단 조건이 있어요. 요 2개의 그레디언트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는 않다는 조건은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사실은 이유가 있지만 요거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얘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그 멀티플라이어 두 개를 람다 뮤로 두고 이게 이제 그래서 멀티플라이어를 쓴 거죠. 그래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요거에서 계산은 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투 베리어블 테일러 포뮬러가 나와서 앞에서 했던 세컨 데리버티브 테스트를 이걸 이용해서 증명하고 있는데 스킵했고요. 그래서 그거 증명은 만만치 않고 그럼 해시안이 왜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물론 되게 나이브한 랭귀지로 써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하이어 랭귀지는 일단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테일러 포뮬러를 쓰는데 요건 이제 그러니까 리니어라이제이션 아까 앞에서 이제 했던 거에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케이스는 디그리 1짜리 스페셜 케이스고 그 H하고 K를 더해가지고 쫙 전개하면 결국은 요게 핵심인데 HDDX 플러스 KDDY라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F에다 n번 거듭 제곱해서 act 한 다음에 n 팩토리얼을 나눠주고 여기는 다 A, B인데 마지막에 이게 리메인더 텀이에요 또. 여기는 A에서 H만큼 가고 K만큼 간 거에 오픈 인터벌 0일에서 집어넣어줘가지고 요게 요거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거를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A, B를 0,0에서 하고 HK 대신에 그냥 XY 집어넣자. 어차피 원점에서 주로 많이 할 거니까 하면 조금 더 예뻐져요. 그래서 요게 나오고 그거 이용해가지고 sin X, sin Y를 이제 이건 리니어라이제이션 아니죠. 세컨 오더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요게 나오고 그때 에러 텀은 요 정도가 된다. 해서 여기 끝나고 마지막 15장 멀티플 인테그랄 해서 이게 아마 지금쯤 다 올라갔을 텐데 아니네요.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어서 이게 동시에 하면 저희 거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멀티플 인테그랄 곧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더블 인테그랄하고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랄 사실 구분 못 하셔도 되는데 저는 설명을 어쨌든 했어요. 저는 이게 같은 건 줄을 알고 몇 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대학원 오고 나서 이게 다르다는 걸 알았는데 원래 이제 리만 인티그럴 자체에서는 고딩 때 했던 약간 리만 썸 이름을 소개 안 했는데 그거의 리밋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버전은 등분이고 해석학으로 넘어가면 이게 등분이 아니라는 차이는 있지만요. 그래서 아무튼 정석분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서 그거에 비슷한 리만 썸에 해당하는 걸 한 다음에 파티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하면 이거는 그냥 한 큐에 정의되는 더블 인테그랄이에요. 근데 더블 인테그랄은 사실 정의대로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존재하면 인티그러블이라고 하고 그래서 에리아나 볼륨을 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이제 하고 싶었던 거고 이제 세팅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포비니 티어럼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더블 인테그럴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반복 적분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런 서피스 위에서 요 부피를 구해라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4-x-y 이게 g인 거죠. 0에서 1, 0에서 2 해갖고 일단 렉탱귤러 리전에 대해서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x를 상수 취급하고 y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나면 결국 x에 대한 식이 나오고 걔를 적분해요. 그럼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랑도 연결되냐면 recall v는 인테그랄 sx dx 요거 잘라서 단면 잘랐을 때 나오는 이거랑도 연결되고요. 포비니는 그러니까 일단 포비니 전에 이 더블 인테그랄은 이런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첫째. 둘째, 진짜 포비니는 dx, dy를 순서 바꿔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둘째. 그래서 f가 충분히 좋으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적분은 보통 되게 조건을 약하게 줘도 돼요. 미분은 좀 까다롭게 줘야 되는데 적분은 되게 쉬워서 컨티뉴어스면 엄청 충분하고요. 심지어는 끊어져도 돼요. 피스와이즈 컨티뉴어스 정도만 돼도 되고 아무튼 더 약해도 되는데 그랬을 때 역시 이거는 이제 너무 리전이 거의 직사각형이니까 너무 약해서 제너럴 리전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그 리전 R에 대해서 내가 윗끝 아래끝 이거 결정해야 돼요. 이거 결정하는 거 자체가 테크닉이에요. 근데 바꾸면 이거 다 바뀌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아마 설명할 때 이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는 게 편해요. 저는 제 방식대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제가 바깥쪽부터 설명하니까 x를 0에서 2 사이에서 픽스하고 그럼 이렇게 픽스해요. 그러면 y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식을 써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림을 보고 식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식을 보고 그림을 다시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에 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 그림을 이끌어내야 되고요. 얘를 포비니를 써갖고 두 개 바꿔놓고 요걸 보라색을 메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야 돼요. 0에서 4 이렇게 해서 그 과정에 역함수 구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그래 놓고 그 비슷한 거를 이제 막 해갖고 복잡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리아를 이제 그 요 아주 작은 면적을 다 더하면 그게 된다.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적분 센스에서 당연하지 않죠. average value라고 하는 거는 다 그거를 더한 다음에 그 면적으로 나눈다. 일종의 평균 높이가 얼마냐 이런 개념인 거고
그래서 이제 폴러 폼이 나오는데 폴러 코디네이트 사실 앞에서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 너무 테크니컬해서 건너뛰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3D로 가면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일단 2D에서 렉탱귤러하고 폴러 코디네이트 나오고 XY, R 세타 그 관계 제가 몇 번 설명한 적 있고 사실 앞부분에서 나왔을 때는 심장형, 그 사랑 방정식 뭐 이래가지고 Rn1 플러스 코스 물론 눕히면 또 방정식 또 달라져요.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제가 R 세타를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안 걸어요. 오히려 음수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요. 그래야만 테크니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갔고요. 여기서부터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제코비안 따지기 시작하면 1대1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건 걸어요. R은 0 이상인 것만 따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할 때 제가 이제 커빌리니어 코디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안 적었는데 물리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거는 제가 언급 안 하겠고 그래서 여기서 DA가 DX, DY인 게 되게 당연해 보였지만 그런 일반적인 코디네이션은 당연하지 않아요. 이걸 계산을 해야 되고 고딩 때 했던 요 이게 뭐지? 부채꼴의 넓이 했을 때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는 2분의 1 R에 이런 게 있을 때 요게 DA는 R, DR, D 세타라는 걸 요 넓이를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얻을 수도 있고 뒤에 나오는 제코비안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넓이 가지고 했고 근데 사실은 저게 제코비안이라는 걸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끝날 거예요. 트리플 인테그랄로 이제 드디어 넘어와서 3D로 넘어와서 DV 면적 요소를 다 더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볼륨 폼이라고 부르는데 또는 볼륨 엘레멘트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볼륨이 나오는데 DV는 DX, DY, DG 이거 3팩토리얼로 섞어갖고 다 가능해요. 근데 6개가 다 계산이 될 수도 있고요. 딱 하나밖에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2개 되고 4개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다 되는데 계산하다가 적분해서 막히는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찾으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밖에서부터 한다 그랬죠. 요거 결정하고 요거 결정하고 요거 결정해야 되는데 얘는 아무것도 의존하면 안 되고 여기는 X에 의존할 수 있고 여기 들어오면 X, Y 2개 다 의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A, B 해갖고 X 픽스에서 여기로 오고 여기서 아무거나 픽스에서 여기로 오고 여기 결정하고 그런 게 이제 보라색, 파란색 해서 나온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실제로 그거 가지고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것만 쓰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엔 테크니컬하게 계산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엑서사이즈에서 좀 어렵긴 한데 실린더 2개가 만나는 이런 부피를 한번 구해봐라. 뭐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 뭐 그런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건 번역이 안 돼요. 물리에서 나오는 용어고 뭐 모멘트 오브 이너샤, 뭐 세컨드 모멘트, 퍼스트 모멘트, 뭐 로테이션 모멘트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요하긴 해요. 예를 들면은 뭐 뭐시지? 무게중심, 그러니까 센터 오브 이너샤도 있고 센터 오브 매스 이런 거 구할 때 이게 필요하긴 한데 물리적인 거라서 건너뛰었고요. 드디어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제일 좋아하시는 예를 들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이제 제코비안은 곧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식을 제가 적었고 의미만 알면 돼요. 사실 근데 알세타는 사실은 폴러 코디네이트 G만 붙여놓은 거라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RDR D세타였는데 DV가 붙으면 거기 DG만 붙으면 돼서 이거는 뭐 RDR D세타 DG 그게 볼륨 엘리멘트 또는 볼륨 폼이고 얘는 이제 로 피 세타 순서는 바뀌어도 되긴 돼요. 그랬을 때 물리에서는 또 이게 헷갈리겠어요. 수학에서는 R 로를 쓰는데 물리에서는 거꾸로 R 로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 노테이션 잘 몰라서 그냥 수학으로 갔고요. 물리책 읽을 땐 조심하셔야 되고 의미는 뭐냐면 x, y, g가 있을 때 여기서 로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세타는 여기다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 우리가 아까 하던 그 세타예요. 피는 뭐냐면 G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 했으니까 여기도 엄밀하게 범위 다 따져야 돼요. 로는 0 이상이어야 되고 피는 0에서 파이 왜냐면은 이게 벌어지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얘는 등호가 들어가요. 왜냐면 반대쪽도 있으니까 근데 세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면서 같은 축을 포함하는데 여기는 등호가 빠져야 돼요. 이런 미묘한 것들이 있죠.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계산하다 보면 실제로. 그래서 어차피 메저 제로랑 상관은 없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있는데 요거 그냥 길이 따져갖고 계산한 거예요.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이해가 가야 돼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계산이 워낙 복잡하니까 보통 얘는 외우죠. 요거 2개는 외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DA는 RDR D세타 결국 요것만 알면 요건 외워지는 거니까. 그다음 DV는 로 제곱 사인 phi 보통 요거는 외워요. 로 제곱 사인 phi D로 dphi D세타 이거 바뀌어도 돼요. 순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걸 요약해 놓은 930페이지가 있고 이게 또 제코비안이다 얘기하면서 끝나는데 마지막 드디어 서브스티튜션 나오면서 제코비안 하고 끝나는데 제코비안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제코비안을 우리 책에서는 되게 수준이 낮아서 이거를 그냥 디터미넌트로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아는 제코비안은 그냥 이 매트릭스 자체를 의미해요. 그건 뭐 정의하기 나름이겠죠.
저는 사실은 매트릭스로 하고 싶은데 책 따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디터미넌트로 할게요. 책 따라서. 그래서 제코비안 자체를 이제 사실은 뭐 맵으로 리니어 맵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말기로 하고,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로우는 아웃풋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거, 칼럼은 인풋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거. 얘는 이제 x하고 y가 R2에서 R2로 가는데 XY 집어넣어서 UV 집어넣어서 XY가 튀어나오는데, 그런 상황일 때 인풋 베리어블은 칼럼에다가 여기 x, 인풋 베리어블이 칼럼에 여기 u가 들어가고 v가 들어가고, 아웃풋은 여기 x, y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해서 외우면 안 헷갈려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할 때 이 어떤 리전에서 이걸 계산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 x, y 대신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변수도 UV로 바뀌었으니까 DU, DV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팩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코비안이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여기 절대값 쓴 거는 이건 절대값이 아니고 디터미넌트고요. 여기는 이건 진짜 절대값이에요. 예, 진짜 절대값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고 여기 대신 리전도 바뀌어요. 그 리전은 이 맵에 의해서 가는 원래 이제 리전이 있었으면 그거의 인버스 이미지를 다시 따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폴러 코디네이트에서 나왔던 그거의 경우에를 제가 도식화만 해놓고 설명은 안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의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계산하는 테크닉이고 변수를 편하게 하거나 혹은 영역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변수를 편하게 하는 예고요. 제가 무슨 말인지 설명 제대로 안 했고, 그래서 이 경우에 마지막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할 때 제코비안 계산하면 정확히 로제곱 사인 P가 나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원래 절대값 있어야 되는데 이 범위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얘도 이게 제곱이고 이게 사인이 0 이상이어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제가 찍었던 7개 비디오가 마무리되면서 15장이 끝났고, 16장은 진짜 제대로 된 벡터 캘큘러스인데 안 필요해서 안 했습니다. 네. 자, 괜찮으신가요? 자, 일단 공유 끄고요. 자, 바빴죠? 네. 자, 한 번에 못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표정님이 의미심장하게 웃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은 거 저도 알고요. 그래서 이 2시간 요약본만 보셔도 되고, 대충 이렇게 하고 다 한 번에 하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중에 책 다 이제 밑줄 다 쳐드렸으니까 필요하시면 보면 돼요. 네. 필요하실 때 공부하시면 됩니다. 흐름만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캘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고대하시던 확통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확통은 일단 제가 월폴마이어를 할지 딴 걸 할지 제가 좀 더 결정을 해봐야 돼서 밑줄도 쳐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 아무튼 진행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딱히 아마 없으시겠죠? 네, 마무리하고요. 채팅창 끄고, 그 다음에 참가자 창도 끄고 밑으로 내리고, 수고하셨어요.